바퀴에 등장하는 카라테 전설 오로치 도포의 외전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한마. 유지로의 아버지 한마 유이치로는 무적이라 불리는 프로레슬링 역강산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공개된 이 프로레슬링 경기는 역강산의 기습 왼손 스트레이트를 시작으로 일방적으로 맞으며 끝나게 됩니다. 관객들과 처참한 광경의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이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역강산에게 처맞은 한마를 오로치 도포가 찾아갑니다. 2. Y. 역강산에게 얻어맞은 유이치로는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때 오로치 도포가 유이치로 앞에 나타납니다. 유이치로는 우산을 쓰고 있는 도포의 손만 보고도 엄청난 경력자인 걸 파악하는데요. 도포는 어째서 그런 경기를 했는지 유이치로에게 물어봅니다. 어색한 연기를 하는 유이치로에게 도포는 당신은 일본 무술의 긍지를 떨어뜨렸다고 말하는데요. 유이치로는 돈을 받았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을 합니다. 도포는 공격을 다 받아주는 당신의 그런 대범함이 좋았다며 자신이 멋대로 복수를 하겠다며 돌아가는데요. 유이치로는 강자인 걸 들켜버린 걸 속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 지하 격투장.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와 역강산은 지하 격투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상대방과 싸우면 기존 페이에 10배를 준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역강산은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신은 프로레슬링보다 진검승부에 강하다며 어서 주모자를 데려오라 하는데요. 도쿠가와는 아까부터 뒤에 있지 않았냐며 역강산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돼지. 깜짝 놀란 역강산은 도포에게 백스핀 당수를 날리나 도포는 가볍게 피해버리는데요. 도포가 카라테 자세로 불알치기와 안면 공격을 하자 역강산의 코가 잘려버리고 맙니다. 돼지코가 되어버린 역강산에게 도포는 정권을 지르는데요. 쓰러져버린 역강산에게 도포는 유이치로와의 싸움이 계획된 것이었으며 불의의 습격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발표하라고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돼지코가 된 영상을 세상에 뿌려버린다고 하네요. 신문의 발표를 유이치로가 보고 있으며 이 소식을 본 유이치로는 기뻐합니다. 5. 쿄이치로. 도포는 싸움에서 생기는 부상과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서약서를 들고 거목 쿄이치로를 찾아갑니다. 넌 이미 14명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며 자신과 싸워달라 하는데요. 도포는 권총도 제압하였다던 검수를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쿄이치로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일격에 두 동강을 내버리는데요. 파리를 죽인 뒤 잘난 척하며 쿄이치로는 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6. 샤럽. 무에 대해 늘어놓는 쿄이치로 콧구멍에 도포는 발가락을 쑤셔넣는데요. 빠기친 쿄이치로는 무슨 짓이냐며 칼을 휘두릅니다. 본색을 드러냈냐며 도포가 말하자 칼을 빼게 만든 건 니놈이라며 사정없이 베어준다 말하는데요. 도포는 위압감을 느끼며 권총으로도 당해낼 수 없겠다 생각합니다. 살려달라고 빌어도 좋다는 쿄이치로의 일격에 도포는 다다미를 방패로 삼아 펀치를 날리는데요. 쿄이치로가 쓰러지며 도포는 다다미가 없었다면 두 동강 날 수도 있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 생존 싸움.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는 망원경으로 무인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도포는 무인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며 27일째인 지금 섬의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도 머지않아 굶주리게 될 거라 말하는데요. 그 녀석은 바로 옆에서 물을 나눠 마시는 호랑이였으며 이 녀석도 식량이 떨어지면 자신에게 덤벼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배가 불렀는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8. 침. 30일째가 되자 먹이가 떨어졌는지 호랑이는 굶주려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호랑이는 이제 이 섬에는 저 녀석밖에 안 남았다며 저 녀석은 강하겠지만 엄청 맛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맛있을 거라며 호랑이는 도포에게 다가가는데요. 도포는 배부른 호랑이는 안 된다며 배고파 흥분한 녀석이 좋다 얘기합니다. 먹이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도포는 드디어 싸울 준비를 하네요. 9. 사냥. 도포는 굶주려 있는 호랑이에게 배고프냐며 둘은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궁지에 몰린 쥐를 호랑이와 비교하며 도포는 덤벼오는 호랑이 이빨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도포는 어퍼컷과 함께 호랑이 불알을 차버리는데요. 이후 자신이 미래에 열게 될 도장에 이 순간을 벽안 가득히 그려낼 것이라고 말하며 호랑이를 일격이 죽여버립니다.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는 승부가 끝났다며 망원경으로 결착을 확인합니다. 10. 장님. 눈이 먼 장님을 오로치 도포가 미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포의 미행을 눈치챈 것인지 장님은 거기 뒤에 따라오는 녀석이라 말하며 도포에게 훌륭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포는 장님이 하는 말에 놀라며 자신이 보이는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장님은 신장과 키를 추측하며 도포에게 제법 단련이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님은 돌을 발로 차버리며 도포는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장님은 시력에 엄청난 통찰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포에게 배짱이 두둑하다며 자신에게 무슨 용무냐고 물어보네요. 11. 기량. 장님의 질문에 도포는 너희 기량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말하는데요. 장님은 도포를 비웃으며 그럼 덤벼보면 알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장님은 무기를 쓰든 다수로 덤비든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데요. 자신은 모든 국면에서 넘버원이라며 소문에 대해 얘기합니다.
장님은 싸울 기회가 생긴 것에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포는 소문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고 하네요. 12. 비장애인. 장님은 시각을 잃은 대신 다른 모든 것을 충족했다며 도포를 패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장애를 가진 것인지 비장애인들은 장님의 가라테에 익숙하지 않다며 도포의 목젖에 킥을 꼽아버립니다. 장님은 무릎을 꿇은 도포에게 이제 소문이 믿겨지냐고 물어보는데요. 도포는 무릎을 꿇었지만 정정당당한 대결이 아니었지라 물으며 장님의 시신경을 담당하는 명광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슨 상황인지 기적처럼 장님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3. 뭐시오. 지르게 어둠에서 깨어난 장님에게 도포는 다시 인사를 하는데요. 이게 뭔 장면인지 눈이 보이게 된 장님은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용하는 맹인의 가라테를 사용 못하는 장님에게 도포는 주먹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승부하려라 말하며 돌아가려 하는데요. 하지만 결착이 난 상황의 장님이었던 이 남자는 도포에게 어둠을 돌려달라 말합니다. 눈이 치료가 되었지만 오히려 어둠을 달라는 장님에게 도포는 어둠을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며 눈알 2개를 뽑아버립니다. 찐 장님이 된 이 남자는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 대타.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와 도포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도쿠가와는 도포에게 어떤 경기에 대타로 들어가 싸워달라 얘기합니다. 이번 경기는 내기 시합이라며 빌딩이나 자산을 걸고 완력만으로 흑백을 가리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 내기자들끼리 대신 싸울 자를 데리고 와 싸우는 경기이며 그 격투가들을 대타라고 한다 말합니다. 도쿠가와의 대타가 된 도포에게 너에게 명예가 걸려있다 하자 도포는 상쾌한 싸움이 되겠다며 좋다고 말하네요. 15. 풀장. 지하 격투장이 아닌 물 빠진 풀장에서 도포는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관객들은 도포 이름을 처음 듣는지 잡히면 끝이라며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싶다 말합니다. 관객들이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는 중 경기장에 거대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과거 유도를 하던 무네우치 이와오였으며 엄청난 덩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던 과거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하며 이와오의 전적은 67승 3패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16. 시작. 유도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이와오가 많이 변했다며 도포는 놀라는데요. 도포가 어떤 위험을 겪으며 지낸 것인지 생각하는 중 경기 시작과 함께 이와오는 관절차기를 시전합니다. 도포는 제법이라며 이와오가 도복을 잡자 앞면에 박치기를 갈겨버리는데요. 피가 뿜어져 나오지만 이와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포를 맺혀버립니다. 맺힘과 동시에 팔꿈치로 도포를 찍어버리며 이와오는 도포의 마운트에 타버리는데요. 관객들은 빨리 도포를 좁혀버리라며 흥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7. 가라테. 도포는 가라테는 가라테라며 파운딩을 날리는 이와오의 한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버리는데요. 이미 빠져있는 한쪽 눈을 찌른 뒤 불알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터뜨려버리는데요. 불알이 터져버린 이와오는 사타구니를 잡고 울부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뜨려버리고 미안하다 말하는 도포는 그래도 한 개는 남겨뒀다며 병주고 약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도포는 울부짖는 이와오의 턱을 가격하며 이와오의 귀를 찢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18. 불알. 도포와 이와오는 승부 후 바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요. 도포는 이와오가 보기에 꼴사나웠다며 그래서 한쪽 눈과 한쪽 고환을 하나씩 남겨주었다 말합니다. 불알과 눈을 지켜준 도포에게 이와오는 너의 두 불알을 으깰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꼭 박살내준다 하는데요. 도포는 이와오의 도전을 기다려주겠다 말하고 대신 그때도 나보다 약하다면 너의 불알을 내가 상냥히 쓰다듬어 주겠다 말합니다. 소름 끼치는 멘트와 함께 바퀴 외전 도포편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바퀴에서 엄청난 개성을 보여주는 시바 치하루의 바퀴 외전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시바. 도쿠가와는 피크를 분석하던 알버트 페인 박사에게 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당신은 지식의 결정체가 아니냐며 폭주족 시바 치하루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이냐는 질문에 알버트 박사는 고대 시대를 떠올려버리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말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바는 사냥에 가장 많은 힘을 쏟던 시대의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의 기본 성질은 수련민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울어진 이 자세는 내면의 정신성을 보여준다며 그의 근성과도 같다고 합니다. 2. 근성. 알버트 박사는 근성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치하루는 휴식 시간은 물론 자는 시간까지 근성을 불태우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근성이 있는 것인지 시바 치하루는 근성이 있다 정도가 아닌 일상이 근성 상태라는 얘기를 해주는데요. 알버트 박사는 오줌을 싸면서도 근성을 보이는 시바 치하루는 근성의 천재라고 말을 해줍니다. 3. 길빵. 도시의 밤거리를 걷고 있는 시바 치하루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길빵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리젠트 머리와 이상하리만큼 올라간 눈썹을 보여주며 길 한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시바의 길을 막아서는데요. 이 남자는 길 가운데는 강자가 지나가기 마련이라며 시바에게 약한 놈은 전봇대 밖으로 다니라고 합니다. 시바 치하루가 이 남자를 노려보자 이 남자는 시바의 뒤에 3마리의 용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남자는 쫄아버리며 시바치하루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 전설의 특공대. 기자 에라브는 전설의 특공대 대장 시바치하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였는데요. 시바의 전설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그를 취재하려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잡은 것인지 시바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바는 또 담배를 물고 새우등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연스럽기만 한 시바의 모습을 보고 에라브는 맹수의 환영을 보는데요. 자리에 앉은 시바는 에라브에게 할 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에라브는 스트릿 전설을 추구한다며 당신의 전설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하자 시바는 종이랑 연필이 나를 담을 수 있냐고 되물어보는데요. 에라브는 당황해합니다. 오, 진짜야. 시바의 전설인 나나한 특공대를 혼자 쳐부순 사건, 지하격 투장에서 복싱 챔피언을 이긴 사건 등 에라브는 시바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시바는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돌인 걸 아냐고 되묻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내려치면 깨진다며 그 소문은 헛소문이라는 암시를 주는데요. 이때 내 남자가 이 자리는 자신들의 구역이라며 시바치하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멱살을 잡자 바로 불화를 차버리는 시바는 싸움의 준비 땅은 없다 말해주는데요. 포크를 들고 덤비는 상대의 공격을 시바는 이마 정면으로 받아내며 이 남자를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남자의 싸움은 맨손이 기본이라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내 남자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에라브에게 이마에 박혀있는 포크를 뽑으라고 하고 얘기가 듣고 싶다면 찾아오라 말합니다. 에라브는 그 소문들이 모두 사실인 걸 깨닫네요. 6. 유튜버. 기습 전문 100만 채널 유튜버인 사무라이 어택이 오프닝을 찍고 있는데요. 싸움 좀 했다는 녀석들을 기습하여 쓰러뜨린다며 의식밖의 공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드디어 전설의 폭주족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초거물인 이 폭주족을 친다고 오프닝을 마친 유튜버 사무라이 어택에게 매니저는 정말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구독자가 늘어도 수익이 계속 떨어진다며 시바치하루를 통해 떡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습이 안 통하는 놈은 없다며 유튜버는 유지로의 아버지인 한마 유이치로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7. 망상. 유튜버는 한마 유이치로가 프로레슬링 챔피언 전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스트레이트에 기절한 걸 못 봤냐고 말하는데요. 무적의 남자가 기습에 손쉽게 패배하였다며 망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니저는 당연히 짜고 치는 거라 말하지만 유튜버는 씹어버리는데요. 그리고 유튜버는 나도 시바치하루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습은 최강이라며 시바치하루를 만나러 갑니다. 8. 기습. 시바치하루를 만나러 간 유튜버는 잘 찍으라며 접근하는데요. 최고의 기습 순간을 만들기 위해 뇌에서 가벼운 산소가 결핍되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숨이 내뱉는 순간을 노리며 빠따를 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격 직전 늦에 빠진 악어 형상을 보며 멈칫하는데요. 지금 빠꾸할 수 없다며 일단 시바의 머리를 내려쳐버립니다. 시바는 다운 직전 멈추며 바로 데스롤 박치기를 날려버리는데요. 시바는 쓰러진 유튜버에게 불을 빌려달라며 담배를 피고 떠나버립니다. 유튜버는 잡아먹히지 않아 다행이라 말하며 시바치하루는 유유히 떠나가네요. 매니저는 좋은 영상이 남았다며 신이 나 있습니다. 9. 전설. 시바의 전설을 써내려가겠다던 기자 에라브는 시바치하루와 만나고 있는데요. 시바가 내 전설을 담아내는 건 잘 되고 있냐고 묻자 에라브는 당황해하며 왜 특공대장을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며 시바가 건너려는 다리를 막아버리는데요. 마침 시바치하루에게 하나야마 카오루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나야마는 지금 바로 올 수 있냐고 시바에게 묻자 시바는 바로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1시간을 돌아가야 된다는 말에 시바는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빌리네요. 그리고 트럭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0. 메이커. 에라브는 길이 없다고 시바에게 얘기하는데요. 시바는 오토바이 핸들을 좁히며 돌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브에게 폭주족은 길이 없으면 만든다며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시바치하루는 불타오르는 트럭에 접근하며 슬라이딩을 시작합니다. 트럭 밑으로 지나간 시바를 보며 다들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라브가 물어봤던 특공대장을 왜 하냐는 질문에 시바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는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바 대단하네요. 11. 도착. 하나야마 대장의 호출로 바에 도착한 시바는 하나야마와 만나는데요. 하나야마는 오랜만에 너와 마시고 싶었다며 앉으라 얘기합니다. 시바는 어제도 마셨다 말하자 카오루는 그랬나 하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야마는 너한테 탄내가 난다며 둘은 대낮부터 술자리를 갔네요. 둘이 술자리를 갖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세 남자가 다 벗고 있는 한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질서가 곧 진리라며 자신에게 폭주족 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가 왜 벗고 있는지는 미지수네요. 12. 사냥. 폭주족 사냥을 한다는 누드 남자의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시바의 자칭 첫 번째 꼬붕은 누드 남자는 통칭 에디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의 경비병이었던 이 남자는 실력은 확실했지만 과잉 방어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1시간 뒤 누드 남자 에디와 시바치하루의 맞짱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와 에디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고 있네요. 13. 대장 시바.
시바와 만난 에디는 무질서와 질서에 대해 얘기하며 폭주족은 그것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는데요. 시바 당신이 이것들의 대장이라 들었다며 용서할 수 없으니 폭주족을 박살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폭주족들은 시바의 적대 관계인 폭주족이었는데요. 시바는 그런 건 상관이 없는지 니놈이 뭔가 착각했다며 우통을 까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싸우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며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버립니다. 누가 보면 발권인 줄 아는 이 자세는 시바의 파이팅 포즈인데요. 하지만 이 자세는 발권을 위한 파이팅 포즈가 아니며 에디는 시바 치하루의 얼굴에 일격을 날려버립니다. 3번의 공격 끝에 다운된 시바는 아직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네요. 14. 강철면상. 시바가 코피를 흘리며 누워있자 사람들은 웅성대는데요. 그때 첫 번째 시바의 꼬붕이 에라브에게 잘 봐보라고 얘기합니다. 에디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며 시바는 일어나 계속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에디는 용서할 수 없다며 시바에게 발차기를 시전합니다. 주먹과 발꿈치에 강한 부분에 맞서 시바는 인체의 약한 부분인 안면으로 공격을 받아내는 유파라고 설명하는데요. 얼굴이 강철면상인지 에디의 발이 골절되다 못해 분쇄가 되며 에디는 시바의 팔에 잡히고 맙니다. 15. DDT.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목을 고정한 시바는 이를 악물라고 얘기하는데요. 핸드포켓 DDT를 에디에게 콘크리트 바닥에 세려버리며 계속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에디는 더 할 수 없다 말하며 둘의 결착이 지어지는데요. 양손을 안 쓰고 이긴 시바 치하루를 보며 에라브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잡혀있던 적대 폭주족들을 보며 무슨 일 있으면 말을 걸라 말하는데요. 에디에게 잡혀있던 이 폭주족들은 시바에게 오스 감사합니다를 외치네요. 이후 에디는 치하루에게 반하였는지 시바 치하루의 폭주족을 가입하게 됩니다. 시바 치하루가 주인공인 바퀴 외전에 뜬금없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카부키초를 배경으로 중국의 상남자 용서문이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문은 지하세계의 언체인으로 불리며 과거 미국의 언체인 올리버와 맞붙으며 스마트하게 패배하며 큰 인상을 남겨주었었는데요. 대만 암흑계의 도박 격투기의 평생 불패의 남자로 불리며 담배를 꼬라물고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광택이 나는 투명한 하얀 피부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무표정의 올백의 상하이를 입고 있는데요. 결벽증이 있는 것인지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는 용서문은 기묘한 기운을 뽐내며 몸에서 광택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용서문을 보며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런 것인지 용서문을 보는 사람들은 용서문이 투명인간인지 투시가 되어 보이며 이런 용서문을 한 남자가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바 치하루가 용서문 앞에 나오며 담배를 꼬라물고 허리를 숙인 채 접근하는데요. 보행자들은 시바 치하루와 용서문을 보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침을 삼키기까지 하며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이 지나가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이지만 시바 치하루와 용서문은 서로의 길을 비키지 않으며 이건 마치 절벽에 놓인 로프끈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미쳐버린 것인지 노 밖으로 두 사람은 마주하며 서로의 담뱃불이 맞닿아 연기를 뿜으며 서로를 호적수로 생각하며 지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상외로 싸우지 않고 두 사람은 지나치나 순간 용서문의 모습이 사라지며 시바 치하루는 빠기쳐 있는데요. 시바 치하루는 환희에 차 있으며 자신이 싸워왔던 폭주족들과 아이언 마이클 바퀴를 떠올리며 그것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라 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 임무. 시바 치하루와 뜨거운 만남을 보인 용서문은 골목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중국 역사의 표본인 카쿠의 왕의 아들 곽춘성이었으며 용서문에게 한 장의 서류를 넘겨줍니다. 곽춘성은 이놈을 처리해달라는 임무라며 우리가 나설만한 일이냐 말하고 떠나는데요. 이종의에 처리할 남자는 시바 치하루였으며 용서문을 보며 귀신 소동이 일어났다는 카부키초거리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에서 두 남자가 일본으로 도착한 시점에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하오란이라는 남자로 과거 시바 치하루에게 길을 비켜준 불량배에게 왜 시바 치하루에게 길을 양보하고 도망쳤냐 물으며 주댕이에 야구공을 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구공을 물린 남자가 달려들 자세를 잡는데요. 이 뭔 상황인지 쫄아버렸던 남자에게 배트를 잡게 하며 야구는 합이 중요하다며 뛰어들게 만드는데요. 다행히 주댕이에 문야구공에 맞추는 데 성공하나 파워에 서밀려버리고 인간야구공에게 박치기를 당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오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하오란의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로 하오란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경호원을 보내놨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오란의 뒤에는 용서문과 곽춘성이 서 있는데요. 인간야구공은 이건 우리의 문제라며 짱깨의 도움은 필요 없다 하자 곽춘성은 니들 똥을 치워주겠다는데 왜 설치냐며 꺼지라 말합니다. 인간야구공에게 공을 물린 뒤 용서문이 빠따를 휘두르자 홈런이 터져나옵니다. 3. 신주쿠. 신주쿠에는 월리스성같이 생물상을 분단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주쿠와 카부키초에서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 카오루와 시바치하루가 등장을 하며 이들 앞에 중국 대표인 용서문과 곽춘성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야마는 손님이니 극진히 대접하라 말하고 곽춘성 옆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길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로드롤러와 같이 보였는데요. 원리스선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하나야마에게 곽춘성이 따라가기 시작하며 용서문과 시바치하루도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장소에 도착하며 시바치하루는 싸움에는 말도 이유도 필요 없다며 우통을 까는데요. 용서문은 이 새낀 분명 평범한 일반인 같은데 풍기는 분위기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하다 생각합니다. 둘 다 폼생폼사인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시바는 양손을 넣은 채 드롭킥을 날려버리나 용서문은 자신의 특기인 발권을 시전합니다. 하나야마를 따라간 곽춘성은 하나야마에게 시바치하루는 죽어버릴 거라 말하는데요. 하나야마는 시바는 걱정 없다며 자신과 할판할 건지 곽춘성에게 물어봅니다. 4. A급. 곽춘성의 말대로 시바는 발권을 신나게 쳐맞고 있으며 용서문을 보며 이놈은 바퀴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초 A급의 기술자라 생각하는데요. 창피를 줄 수는 없다며 턱과 불알을 쳐맞는 시바치하루는 간지럽다며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지 이것이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예의라 하는데요. 시바가 쳐맞는 모습을 보는 인근 행인 코우키는 불량배가 쳐맞고 있으니 기분은 좋았으나 나중엔 자신이 응원을 하게 되었다 하는데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시바치하루가 쓰러져야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말하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 자세는 이기고 지고의 영역을 넘어선 실전 본능에 온몸을 맡긴 자세였다고 하는데요. 이 무슨 개소리인지 싶었으나 시바는 용서문을 철장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으며 이를 알아챈 용서문은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사투라고 말합니다. 겨우 몰아세웠지만 다시 용서문에게 쳐맞으며 시바는 사실 나의 전투기술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데요. 기술도 재능도 없는 자신은 약한 걸 알지만 단련을 할 생각은 없다고 쌉소리를 씹으립니다. 자신의 우상인 하나야마를 생각하며 발로 차는 척하며 발차기와 어퍼컷하는 척하며 어퍼컷을 보여주며 또 한 번 쳐맞는데요. 이제는 안 되겠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미야모토 무사시처럼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끄는 줄 알았으나 용서문에게 싸움이란 기합과 배짱만 있으면 된다며 널 이제 쓰러뜨려준다 하는데요. 면상으로 용서문에게 정면으로 달려들며 안하골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알이 곧 튀어나올 상황에 처하나 물러서지 않으며 용서문의 머리통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시바는 자신이 말하지 않았냐며 용서문에게 싸움은 기합과 배짱이라며 박치기를 날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용서문이 올리버에게 패배하였을 때처럼 똑같은 박치기로 공격을 시전한 시바치하루가 중국의 언체인에게 이기게 될지 하나야마는 곽춘성을 일격에 보내버릴지 다음 편이 기대가 됩니다. 1. 시바. 중국 초강자인 용서문의 머리통을 잡으며 시바치하루는 박치기를 시전하려 하는데요. 용서문은 순간 무슨 냄새가 난다며 이것은 바로 패배의 냄새라 생각합니다. 과거 승리만 하고 살아온 용서문은 비스켓 올리버에게 개털린 상황을 생각하며 두 번 다시 그딴 일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데요. 엄청난 의지로 시바치하루를 날려버리며 표정이 급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보던 사람들은 저건 마치 흉인이라 말하고 치하루의 피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데요. 비처럼 피가 내리지만 용서문 몸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으며 아니 시바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2. 개쌉소리. 멋지게 뒤돌아 퇴장하려는 용서문을 보며 시바 치하루는 일어나는데요. 모두들 치하루를 응원하기 시작하며 눈알이 나오던가 팔이 부러지던가 자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부러진 팔을 휘두르며 공격하자 용서문은 이 새끼 뭐야 하는 표정을 짓는데요. 신주쿠의 경찰은 두 사람의 싸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치하루 몸에서 시바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으슥한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과학자도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며 개쌉소리를 날리네요. 3. 보물. 부러진 팔로 반격하고 맞아도 일어나는 치하루를 보며 용서문은 계속 이상하다 하는데요. 그리고 치하루는 최종 근성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부터는 끈기의 싸움이라며 누구 하나가 패배를 인정해야 이건 승부가 난다 하는데요. 용서문이 자신의 주먹은 음속을 넘어선다 하자 뒤에서 한 남자가 용서문을 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남자는 같은 카이오 출신인 자쿠카이오였으며 시바는 미래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4. 존나 빠른 그거. 근성의 자세를 취한 치하루는 이건 바퀴의 바퀴권을 흉내낸 거라 말하며 아무튼 개빠른 그거를 사용해보겠다 생각하는데요.
용서모는 자쿠카이오에게 개소리만 나며 담배를 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애들만 가르치니 눈깔이 삐었냐 묻자 자쿠카이오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냐며 흡연은 여유의 표현이 아니라 하는데요. 하지만 용서모는 손을 떨고 있었으며 자쿠는 이것은 미래의 젊은이와 사투라고 하자 용서모는 이제 망설임은 사라졌다 말합니다. 필살에 일격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그것이 치하루에게 보내는 경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치하루는 몸을 액체화하기 시작하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 뭐야 이거? 시바 치하루의 전기를 써내리던 에라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는데요. 한 마리의 용이 날아올라가는 걸 봤다 얘기하며 그것은 의지의 결정체였다 말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용서문도 놀라버리고 공격을 날리나 그것은 의지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하는데요. 그리고 찐 머리통으로 용서문의 공격을 받아내자 용서문의 주먹은 아작이 나버리고 맙니다. 용서문은 분명 난 이 남자를 관통했는데 어찌 된 거냐며 당황해하는데요. 자쿠카이오는 자네도 역시 본 것이냐며 이것은 우리가 그의 의식에 동조를 해버렸다는 쌉소리를 날려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우리의 뇌는 그의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하네요. 6. 자만. 용서문은 당황하였지만 두 번째 타격을 날려버리고 마무리 공격을 하려 하는데요.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는 최고 기록으로 시바치하루를 날려버립니다. 희미하게 유지되던 시바치하루의 의식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며 뇌마저 몸의 제어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퀴권의 모든 조건이 맞춰지며 궁극의 탄력이 발동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용서문을 지나쳐가자 급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쿠는 훌륭하다며 모두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시바치하루는 십자가 모양으로 기절을 하며 사투가 종결되네요. 7. 독서. 구독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사축 기자로보다 빠른 30초 안에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을 주문 당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진 지원금은 당연히 받아 가셔야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이를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이 기도는 시바치하루를 위한 기도였는데요. 관객들은 사투의 결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단지 시바의 용맹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시바가 좋터져도 계속 일어나는 모습에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게 한 방 먹인 것을 느낀 것에 감정을 느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자신들을 투영시켜 격앙된 감정을 넘어서 독소를 배출시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쓰면서도 이 뭔 개쌉소린가 싶네요. 그러나 냉정한 용서문은 생사의 탈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8. 시바. 냉정한 용서문은 발권 자세를 취하며 마무리 일격을 준비하는데요. 자신은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자유라며 여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바는 기절한 상태에서도 또 한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며 용서문은 무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쿠는 용서문에게 너가 무술가로 있어 기쁘다며 넌 금방 승부를 낼 수 있었지만 시바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데요. 용서문은 시바는 보물이냐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쿠가 그렇다 하자 용서문은 다음은 없다며 입을 킥할 만한 담배 끄는 장면을 보여주고 사라집니다. 9. 또 한 곳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하나야마 카오루는 주먹을 쥐고 노받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주먹을 쥐어 육체의 마찰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쿠의 황의 아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거냐며 날 보지 않고 있지만 나만을 응시하고 있다며 또 쌉소리를 시전하는데요. 이때 하나야마를 보던 사람들은 서 있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말하며 무언가 몸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야마 카오루 주먹 인근에서 중력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것은 주먹의 악력 때문이라고 하네요. 10. 블랙홀.
서서히 수축하며 무가 되어버리는 블랙홀과 유사하다는 카오루의 주먹을 보며 카쿠의 왕의 아들인 곽춘성은 이 녀석 진수성찬이라 생각하는데요. 자신은 아버지를 뛰어넘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은 무를 놓지 않았다 말합니다. 자신의 무는 중력마저 거스른다며 이걸 그대로 받았다간 의식이 날아갔을 거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그때와 다르다며 몸을 최대치로 이완하며 소력을 발동시킵니다. 자신을 봐달라며 멋지게 착륙하지만 한 대 더 얻어맞네요. 11. 병신. 소력을 보여준 춘성이를 또 한 대 쳐버리며 하나야마는 한눈 팔지 말라 하는데요. 곽춘성은 트럭에 꽂혀버리며 코피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소력이고 나발이고 안 되겠는지 하나야마를 보며 괴물 새끼라 생각하는데요. 트럭 주인에게는 하나야마가 수리비를 물어줄 거라 얘기하며 개쿨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방의 배가 터질 것 같다 하는데요. 하나야마는 트럭 수리비가 얼마냐 물으며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깨어난 시바 앞에는 자쿠카이오가 있으며 공권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말하네요. 감사합니다. 바키 여친 코즈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외전 유원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야나기. 유지로에게 처맞은 독수 야나기 유코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 있는데요.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합니다. 교도관원들은 가끔 누나를 굴려 바라볼 때는 소름이 끼친다고 하며 과거와는 다르게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감옥을 제작하였다 하는데요. 교도관들은 유지로에게 처맞기 전에도 감옥에 gat혀있던 야나기 유코가 어떻게 잡혀오게 되었는지 얘기합니다. 당시 야나기 유코를 잡아 데려온 건 10대의 젊은 남자였다며 얘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하네요. 2. 주메이. 한밤중 빨간 마스크를 연상시키는 남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쿠가 주메이였습니다. 머리도 날숨도 속옷도 목소리마저 꺼멓게 돼 있지 않을까라 나오며 주메이를 거대한 새 남자가 반기는데요. 새 남자는 사장은 널 죽이지 말라 했지만 우린 죽여버리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메이는 사장 고블린 카스가가 시킨 거냐 묻는데요. 새 남자가 거칠게 다루지는 않겠다 하자 주메이는 반대로 너희 셋을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만들어달라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메이는 3명의 남자 프로레슬러 이름을 말하며 사이좋게 덤벼보라 말하는데요. 극동 번견 3인조는 우리의 댄스를 보여준다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3. 헤이헤이. 새 레슬러는 미쳐버린 건지 박수를 치며 헤이헤이 거리는데요. 무슨 일인지 주메이를 공격하지 않고 서로 머리통을 뽀개지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메이에게 차 문짝을 던지나 주메이는 발로 문짝을 팽이처럼 돌려버리는데요. 이후 싸움이 시작되나 발에 못이 박히고 콧구멍 매치기를 당하는 등 레슬러들은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개월 동안 링에 못 올라가게 해준다며 주메이는 두 레슬러 다리를 로우킥으로 박살을 내버리는데요. 두 명은 쓰러졌으나 헤이헤이 춤에서 머리를 맞던 남자의 이토만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명을 듣는 변태라는 걸 인정하며 주메이에게 덤벼오네요. 4. 변태. 다리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이토는 주메이에게 맺혀지는데요. 주메이는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어버리며 이토의 경동맥을 졸라버립니다. 이토는 지면에 주메이를 맺히면 자신의 승리라 생각하지만 잠깐의 망설임을 보이는데요. 쓰러져 있던 자신의 동료가 지면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던 중 이미 의식이 끊어지며 주메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차량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오며 덕분에 많이 배웠다 말하는데요. 담내로 멀리서 달려오는 봉고차를 자신이 맞는다 말하며 봉고차를 박살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메이는 살기를 뿜으며 누구냐 묻자 이 남자는 자신은 카츠라기 무몬이라고 소개하네요. 5. 신인.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라며 주메이는 여자냐 묻는데요. 남자라 말하자마자 공격을 시전합니다. 무슨 용무냐 묻는 사이 뒤에서는 봉고차 문짝이 날아오는데요. 무몬은 주메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발로 문짝을 팽이처럼 돌려버리며 방어를 해냅니다. 그리고 봉고차에서는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남자는 레슬러들의 동료인 마치다 하야토였으며 주메이보다 먼저 무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무몬은 주메이에게 은혜를 입었다며 이놈을 쓰러뜨려 은혜를 갚겠다 말합니다. 마치다는 10초만 기다리라며 싸울 준비를 하네요. 6. 덤벼. 공격 거리에 마치다는 들어가나 무몬은 덤비지 않고 오히려 무몬이 왜 안 덤비냐 묻는데요. 마치다는 얼라를 상대로 진심으로 싸우기 좀 그렇다 말합니다. 아저씨는 어른스럽지 않다는 무몬의 말에 마치다는 빠기쳐 무몬을 맺히려 하는데요. 하지만 무몬의 옷들만 뜯겨나가며 마치다는 무몬의 몸이 보살상 같은 매끈한 몸이라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옷값을 변상하라는 무몬의 말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걸로 퉁치자 하며 자신의 몸의 흉터는 사장한테서 뜯긴 흔적이라고 간지 폭발하느냐 묻는데요. 그리고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7. 뱀. 힘겨루를 하나 무몬은 허리가 꺾일 상황에 놓이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그 이상 마치다는 누르지 못하며 움직일 수 없다 말합니다. 무몬의 상체는 뱀과 같은 근육이 보이며 마치다는 이건 마치 16세 소녀의 그것과 같으며 바위보단 부드럽지만 천연 고무보다는 단단한 최상급의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개쌉소리를 그럴듯하게 말한 마치다는 박치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쇼타임이라 말하나 무모는 저먼스 플렉스를 맨땅에 꼽아버립니다. 8. 생중계. 무몬과 마치다의 싸움을 한사내는 집에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부하에게 재미있는 녀석을 찾았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다는 일어나 차문짝으로 무몬을 가격하나 무몬은 손가락만으로 가볍게 막아버리는데요. 무슨 트릭이냐 마치다가 묻자 당연한 얘기를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땅에 맺혀질 뻔한 상황에서도 손가락으로 방어하며 마치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다는 안 되겠는지 내가 졌다며 사과의 악수를 건네는데요. 무몬은 사과를 씹고 일단 좁혀버립니다. 빠기친 마치다는 마운트에 다 무몬의 목을 조르나 무몬은 필살 기술을 시전하네요. 9. 사타구니. 무몬은 목이 졸리자 순간적으로 고환을 노리는데요. 빠른 손놀림에 마치다는 따항이라 소리치며 그곳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양쪽 관자놀이를 잡아버리는데요. 즐거웠다며 머리를 누르자 뇌들이 흔들리며 마치다는 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주메이는 어떻게 너가 그 기술을 쓰는 거냐고 무몬에게 묻는데요. 무몬은 그걸 알려주면 유원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TV로 싸움 구경을 하던 남자는 더 흥미로워졌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 과거. 무몬과 주메이와 만남 10년 전 서커스장에서는 사자에게 사람들이 뜯어먹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소년이 사자를 달래며 놀아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모두 떠나가고 서커스 단장에게 한 사내가 다가오는데요. 카라테 전설 오로치 도포가 등장하며 단장에게 얼굴이 왜 그러냐 묻습니다. 서커스 단장은 이런 사고가 꼭 일어난다며 도포는 대단한 아이를 보러 오라 해서 왔다 말하는데요. 남들보다 뛰어난 운동신경과 맹수도 길들이는 신비한 힘의 도포는 미쳐서 떨릴 지경이라 합니다. 11. 미쳤어. 미치겠다며 떨고 있는 도포에게 서커스 단장은 카츠미를 입양하지 않겠냐 묻는데요. 왜 얘기가 그리 되냐며 도포가 놀라나 아이는 이미 부모와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카츠미는 세계로 나아갈 아이라 말하는데요. 얘기를 들은 도포는 자식이 없는 자신이 카츠미를 입양하겠다 합니다. 다행이라며 술을 먹는 서커스 단장에게 갑자기 도포는 카라테를 시전하는데요. 먹던 술병을 잘라버리며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냐고 다 털어놓으라 합니다. 서커스 단장은 사실 진짜 소개해주고 싶었던 아이는 카츠미의 형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카츠미의 형은 카츠미보다 뛰어난 천재라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말합니다. 도포는 카라테 문화생들을 통해 무몬을 찾아주겠다 하네요. 12. 무몬. 카츠미의 형 이름은 카츠라기 무몬이었는데요. 무몬은 서커스 단원에서 사라진 뒤 무단 취식을 하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길가의 라멘 가게에서 라멘을 먹고 사라지는데요. 엄청난 사이즈의 라면 가게 사장은 정말 빠르다 말하고 이후 무몬을 찾아온 야쿠자들에게 무몬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몬을 찾는 야쿠자들은 사회 공부를 시켜줄 거라 말하며 떠나갑니다. 13. 만남. 사회 공부를 시켜준다던 야쿠자들과 무몬이 놀이터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네가 실컷 저질러준 가게들은 자신들 조직의 가게라며 쓴맛을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무몬이 실실 쪼개자 야쿠자는 킥으로 무몬의 모자를 벗겨버리는데요. 여자와 같은 외모의 야쿠자들은 고등학생으로 생각했지만 이건 초등학생이 아니냐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허저병신이라는 무몬의 말에 빠기쳐버리는데요. 킥을 차 무몬을 날려버리지만 무몬은 나무에 매달려 야쿠자들을 약을 올려버립니다. 무몬은 야쿠자들을 가볍게 상대해주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사내가 등장을 하네요. 14. 라멘. 어린애를 상대로 뭐라는 거냐며 나타난 남자는 라멘 가게 사장이었는데요. 엄청난 근육을 보여주며 무몬은 라멘 가게 사장을 보며 거대한 산과 같다고 느낍니다. 야쿠자들에게 자신은 꽃구경을 왔다며 꽃구경에 방해되니 얼른 돌아가달라고 하는데요. 야쿠자들이 이놈은 무단취식을 해서 손을 봐줘야 된다 하자 어린애가 훔친 게 다 먹을 거 아니냐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야쿠자 대장은 또 한 번 빠기치며 이놈들을 모두 죽여버리라 하는데요. 칼을 들어 라멘 가게 사장 심장을 찔러버리나 라멘 가게 사장은 앞으로 5cm가 남았다며 좀 더 힘을 줘보라고 합니다. 야쿠자 대장도 라면 가게 사장에게 덤벼드나 상대가 되지 못하네요. 15. 꽃구경. 야쿠자들이 돌아가며 라멘 가게 사장은 무몬에게 같이 꽃구경이나 하자 말하는데요. 벚꽃은 피지도 않았다고 무몬이 말하자 라멘 가게 사장은 나무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자 나무에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무슨 상황인지 갈 때까지 가버린 장면의 무몬은 굉장하다 말하고 라멘 가게 아저씨는 이름을 묻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꽃 구경을 하며 무몬의 9살 시절이 지나갑니다. 16. 격투 오타쿠. 드디어 등장한 도쿠가와는 라멘집에 등장하였는데요. 라멘 가게 사장의 이름은 타이잔이었으며 지하 격투장의 선수였습니다. 타이잔과 도쿠가와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 무몬이 나타나 라멘을 주문하는데요. 네가 타이잔의 제자냐며 자신이 라멘을 한 통 낸다고 도쿠가와는 얘기합니다. 도쿠가와와 무몬이 얘기를 하며 무몬은 타이잔에게 강해지는 법을 알려달라 하는데요. 왜 강해지고 싶은 거냐 묻자 무몬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라 말합니다. 도쿠가와는 이 녀석의 지원은 자신이 한다며 타이잔에게 잘 단련시키라 하는데요. 확실히 단련하고 강해지면 도쿠가와는 자신을 꼭 즐겁게 해줘야 한다며 썩소를 날려버립니다. 타이잔은 변태라 얘기하네요. 17. 2분. 바로 훈련에 들어간 타이잔은 무몬에게 넌 재능이 있으나 너의 재능을 먼저 뭉개버려준다 하는데요.
2분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공격해보라 합니다. 무모는 망설이지 않고 불화를 차버리는데요. 하지만 타이자는 딸랑이 숨기기라는 기술을 보이며 고환을 체내에 깊숙이 넣어버렸다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무모는 치사하다며 2분 동안 엄청난 공격들을 퍼붓습니다. 멀쩡한 타이자는 2분이 지나자 공격을 막으며 모션만으로 무몬에게 패배를 안겨주는데요. 무몬은 눈물을 흘리며 타이자는 무몬에게 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해줍니다. 18. 훈련. 2년 동안 타이잔과 수련을 하던 무몬에게 타이자는 한 남자를 소개해주는데요. 이 남자는 스페셜 게스트라며 이름은 이소무라 로우라 말합니다. 로우는 자신의 꿈은 세계 정복이라며 특기는 달걀 세우기라 하는데요. 무몬이 벙찐 표정을 짓자 타이자는 로우 씨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며 야구 방망이를 머리로 후려쳐버립니다. 하지만 로우는 뒤꿈치를 들고 충격을 쿠션처럼 흘려보냈다 하는데요. 무몬에게 이걸 반년 만에 마스터하라 타이잔이 말하며 인간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여주라 합니다. 그리고 로우가 혼자 밥을 먹는 곳을 무몬이 찾아가는데요. 자신은 타이잔 선생님을 넘어서고 싶다며 기술을 알려달라 합니다. 19. 바람. 로우는 이렇게 멋대로 배우는 건 무몬에게 바람피는 거와 같다며 너 내 기술을 너무 깔본 게 아니냐 하는데요. 너가 천재라면 자신의 기술을 훔쳐보라 하자 무몬은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우는 가볍게 피해내며 짱구 엄마와 같은 자세를 잡는데요. 이후 뇌에 충격을 줘 무몬을 기절시켜버립니다. 이 공격은 무촌내신이라며 물과 두부를 이용해 기술을 설명해주는데요. 일격의 실신이 가능한 이 기술은 타이잔도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며 실전에서 싸움을 걸며 연습을 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무몬은 바로 산책하며 시비를 털고 다니네요. 20. 동갑. 늦은 밤 무몬은 학교에 한 학생이 춤추는 걸 보고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중국 무용을 하는 학생에게 말을 걸며 중국인이냐 묻습니다. 일본인이라며 학생은 이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데요. 동갑내기인 두 학생은 서로 꽤 강한 것 같다며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냐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놀이 상대를 찾고 있었다며 긴장감이 도는 순간 학교에 검정 봉고차들이 몰려오는데요. 자신에게 손님이 왔다고 말하자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중국 마피아라고 말합니다. 두 초등학생은 여기 이 녀석들이 15명이니 누가 더 많이 때려눕히는지 시합을 하자고 하네요. 21. 준비땅. 땅 시작과 함께 두 학생은 마피아들을 때려눕히는데요. 물과 같은 움직임과 결정타를 먹이며 서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패면서 천진난만하게 놀며 무모는 여기서 로우에게 배운 무촌내신을 사용하는데요. 길을 다니며 실전에 써먹었을 땐 계속 실패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성공을 해버립니다. 무모는 6명을 쓰러뜨리며 중국 무술 아이는 9명을 쓰러뜨렸는데요. 서로 칭찬을 하며 즐거웠다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미즈치 코가네마루라고 하며 너와는 또 어디선가 만날 것 같다 하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유원지에 나중에 초대해준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2. 졸업. 타이자는 무몬에게 어딘가 갈 곳이 생겼다 말하는데요. 그곳은 유원지라 하자 무몬은 딸 코즈에와 가는 거냐 묻습니다. 무몬은 코즈에와 같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며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훈련 졸업 날짜를 정하며 벚꽃을 보며 좋은 인연에 대해 얘기를 해줍니다. 타이잔이 떠나고 졸업 날짜가 되자 무몬은 벚꽃을 보던 벤치에서 타이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늦은 밤 타이잔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는 타이자는 안색이 좋지가 않아 보이며 무몬이 걱정하지만 타이자는 바로 졸업식을 시작하자 하는데요. 무몬은 다친 걸 치료하고 하자 하나 타이자는 시간이 없다 말합니다. 타이자는 자신은 두 가지의 일을 마치고 병원을 갈 것이라고 합니다. 23. 헉헉. 무몬이 돌아가려 하자 전투 중에 등을 돌리지 말라며 타이자는 뒤치기를 하는데요. 무몬이 반격하나 펀치를 마구 꼽아버립니다. 하지만 무몬은 타이잔 선생님의 펀치는 이런 게 아니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똑바로 덤비라 타이잔이 말하자 무몬이 일격으로 타이잔을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타이잔은 멈추지 말고 자신의 얼굴을 짓밟으라 하는데요. 이것이 너에게 가르쳐줄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며 무몬이 무릎을 꿇자 타이잔은 무몬을 안아버리고 베어어그를 시전하는데요. 뒤지기 싫으면 빨리 일격을 날리라며 싸움에서는 언제나 베스트 컨디션일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무몬은 뇌를 흔들어버리며 타이잔에게 일격을 날리는데요. 타이자는 졸업을 축하한다며 한 가지 부탁을 한다 합니다. 24. 벗겨줘. 타이자는 셔츠를 벗겨달라 하는데요. 셔츠를 올리니 타이잔의 바지에 돈뭉탱이가 들어있습니다. 타이자는 빚이 있다며 이걸 갚아주러 가야 한다 하는데요. 자신을 그 장소로 데려다달라 말하며 무모는 이상한 걸 느꼈는지 셔츠를 끝까지 올려보기 시작합니다. 타이잔의 가슴팍에 뜯긴 듯한 큰 상처가 있으며 병원을 가자 하나 무모는 안 되는 걸 느꼈는지 타이잔을 업어 어떠한 장소로 방문합니다. 이 장소는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의 집이었는데요. 늦은 밤 찾아온 타이잔을 보며 도쿠가와는 바로 의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무모니 타이잔 선생님은 유원지를 갔다 오셨다 말하자 도쿠가와의 표정이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5. 가지마 이노마. 발작인지 타이잔은 무몬에게 절대 가지 말라며 소리치는데요. 권력의 힘인지 도쿠가와가 진정하라 하자 바로 진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빌려간 돈을 갚겠다며 사타구니에서 돈을 꺼내는데요. 의사가 도착하자 타이잔은 이미 개십창이 났다며 살릴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상처를 보며 한 남자를 생각하는데요.
도쿠가와가 야나기 류코란 이름을 말하며 무모는 그 남자가 범인이냐 묻습니다. 경호원들을 다 박살내는 무모를 타이자는 일어나 진정하라며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말과 함께 기절했던 무모니 깨어나는데요. 도쿠가와는 타이잔이 이미 죽어버렸다 말하며 무모는 신세만 잊었다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26. 코주에 항상 타이잔과 앉아있던 벤치에 무모는 앉아있는데요. 여기에 타이잔의 아내와 딸인 코주에가 나타납니다. 코주에는 지병이 있었다 말하며 타이잔이 큰 수술 비용을 구하러 떠났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집으로 상처를 입고 타이잔이 돌아왔지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이잔은 코주의 얘기와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많이 배웠다며 울며 떠나는 무모를 코주에가 잡으며 오빠도 하늘나라를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모는 작별이라며 코주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갑니다. 27. 알바. 무모는 알바를 하며 계속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3년 반 동안 수련을 하며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가슴속 타이잔의 복수를 계속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야나기 류코와 유원지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였지만 큰 성과는 얻은 게 없었는데요. 어느 날 무모는 공원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며 훈련을 할 때 두 남자가 접근하며 무모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들은 주변 복싱 체육관 관원이었으며 무모는 간단하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두라며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복싱 세계 챔피언 하야타였습니다. 하야타는 무모에게 시급 제안을 하며 자신의 체육관을 도와달라 하네요. 28. 흑심. 자신은 사실 무모 너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고 하야타는 말하는데요. 게이 새끼인 줄 알았으나 너를 복싱을 하게 만들고 챔피언 벨트를 두르게 하고 싶다 말합니다. 하나야마에게 털려버린 유리 차이코프스키를 언급하며 너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하는데요. 무모는 성인은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야마에게 털린 유리를 보며 무모는 체육관을 방문하는데요. 체육관 문 너머에는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리고 있습니다. 29. 대머리. 무모니 방문 전 하야타의 체육관에 대머리 남자가 들어왔는데요. 도장을 깨러 왔다며 문을 잠궈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은 칸노진이라며 요즘 체육관을 관두는 사람이 많지 않았냐 묻는데요. 설마 이놈 짓이냐며 관원들이 덤비나 모두 일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야타가 등장하며 진을 밀어붙이는데요. 그리고 자신도 제대로 해보겠다며 글러브를 벗고 이번 건 아플 거라 말합니다. 하야타의 갈비에 진이 손을 대고 빼자 피부가 뜯어나가는데요. 갈비가 보이는 채로 하야타는 다시 싸우기 시작하나 진은 이번엔 갈비뼈를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30. 너무 아파. 도장 안에 무모니 등장하며 너무 아파 보이는 하야타의 상처를 보는데요. 타이잔 스승의 상처와 똑같은 걸 보고 무모는 어떻게 상처를 낸 거냐 묻습니다. 진은 공돌하며 대답해주자 야나기르코와 유원지에 대해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은 표정이 바뀌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요. 더 알고 싶다면 자신을 힘으로 굴복시켜보라며 둘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방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중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은 다음에 또 보자며 떠나가버리고 무모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31. 쿠니마츠. 무모니 찾아간 사람은 약을 제대로 빨고 있는 쿠니마츠였는데요. 누나를 각자 돌리는 산안을 보여주며 카노 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이 사용한 기술은 진공을 만드는 것이며 피부는 물론 눈까지 뽑아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왜 야나기 류코를 찾고 있냐고 묻습니다. 야나기는 자신의 왼팔을 자르고 사라졌다며 자신이 반드시 복수를 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니 유원지에 대해 묻자 쿠니마츠도 표정이 싹 바뀌어버리는데요. 자신의 스승은 타이잔이라 말하며 유원지에 대해 꼭 알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자 쿠니마츠는 야나기 류코에게 쓸 기술을 시험시켜준다면 알려준다고 하네요. 32. 시험. 쿠니마츠는 무몬에게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잘린 왼팔의 옷으로 편타를 시전합니다. 무몬에게 물을 뿌리며 뒤에서 진공으로 등짝을 뜯어버리려 하나 옷이라 겨우 무몬은 공격을 맞지 않는데요. 드디어 기술을 한번 써먹어 본다며 쿠니마츠는 새로운 공격을 시도합니다.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버린 뒤 발을 배에 가져다 대는데요. 갈비살을 받아간다며 발로 진공을 잡으나 무몬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쿠니마츠를 따라가 얼굴에 일격을 날립니다. 쿠니마츠에게 방금 공격은 두 번은 통하지 않는다 말하며 쿠니마츠는 이 기술은 새로 개발한 공족이라 말하는데요. 3년에 걸려 만든 기술이라며 실패하였지만 지금은 만족한다 말하고 무몬에게 앉아보라 얘기합니다. 33. 어디? 유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쿠니마츠는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유원지는 정해진 장소가 없다며 개최 시기와 간격, 나오는 사람 모두 그때마다 달라 알 수가 없다 말합니다. 보통 8명에서 20명의 정원인 것만 알고 있다며 참가비는 한 명당 500만엔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을 이길 때마다 상대방의 참가비를 차지할 수 있으며 유원지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다고 합니다. 주최자는 날릉왕이라는 자이며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날릉왕을 알만한 자를 알고 있다며 그 자의 이름은 쿠가 주메이라는 남자라고 합니다. 어중간한 각오로는 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네요. 34. 현재. 쿠니마츠의 정보를 통해 무몬은 현재 주메이를 찾아왔으며 무몬과 주메이는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서 유원지에 대해 알려달라 말하자 주메이는 네가 야나기 유코가 어째서 유원지에 등장할 거라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무모는 그것도 정보가 있었다 말하는데요. 쿠니마츠에게 칼을 빼돌려 도망갔던 남자가 야쿠자 조직 모임에 심부름을 갔다 야나기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모임 장소는 47층이었으나 47층 높이의 빌딩을 야나기는 기어 올라왔으며 특수 유리를 공수로 뜯어버리고 야쿠자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살과 얼굴을 뜯어버리며 야나기는 500만 엔을 달라고 했다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유원지에 놀러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35. 리얼리 주메이는 무몬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유원지 시작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주는데요. 무몬에게 진심으로 갈 생각이냐 묻자 야나기가 간다면 자신도 가야 한다고 무몬은 대답합니다. 죽을 거라는 주메이의 말에 무몬은 자신은 이미 결정했다 하자 주메이는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이 얘기는 자신도 스승에게 전해 들은 것일 뿐 사실인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너가 거기서 살아남게 될지 궁금해졌다 말하며 살아남는다면 나중에 붙어보자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보여줍니다. 36. 탄생 과거 무술대회가 열렸지만 최강의 무술대회라 해도 참가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데요. 이 자들은 무기를 사용하고 살인을 연마하는 유파로 자신들은 현 세대의 무술에 적응을 할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날릴 순 있다며 한 살인마를 잡아 이름을 떨치자 하는데요. 이 유파의 보스는 하기오 겐슌이며 살인마 츠즈기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츠즈기리를 찾은 겐슌은 써보지 못한 살인수를 츠즈기리의 목을 따버리는데 사용하며 살인마를 죽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한 남자가 보고 있으며 당신의 기술을 마음껏 사용할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정릉왕이라며 마음껏 싸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며 이 장소는 무술가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는데요. 이 장소를 유의장으로 처음에 불렸으며 시간이 지나며 생명을 걸어 돈을 벌어가는 유원지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고주의 아버지 카이잔과 카츠미의 형이 나오는 무몬의 바퀴회전 유원지 스토리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바퀴 여친 코주의 아버지가 등장하는 유원지 2부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유원지 얘기를 쿠가주메이에게 들은 무몬은 웃음을 보이는데요. 유원지의 규칙은 개최자 날릉왕이 정한 개최 장소에서 돈을 들고 참가자들이 들어가 싸우며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갖는 간단한 룰이었습니다. 개최자 날릉왕은 아무도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며 5대째가 넘게 자격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는 폭주족의 모습을 드러내며 학생회장이 있냐 묻는데요. 학생회장은 꽃꽂이를 보며 저 꽃은 기운이 왜 없냐 묻습니다. 그리곤 하나라도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요. 학생회장은 꽃을 양손으로 쥐고 뭔 짓거리를 한 것인지 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주족의 특공대장이 학생회장 미즈치라는 놈이 여기 있냐고 찾아오는데요. 우리 대장이 지금 너에게 볼 일이 있다 하니 어서 따라오라 말합니다. 학생회장 미즈치는 바쁘니 돌아가라 말하나 특공대장은 고삐리가 맞는 것인지 여학생 하나를 잡아다 빤스러느라는데요. 이 여자를 되찾고 싶다면 학교 뒤 주차장으로 오라 하고 학생회장 미즈치는 태연하게 다녀올 테니 너희는 무활동을 하고 있으라 합니다. 폭주족 대장 카야마가 주차장에 있으며 미즈치가 나타나는데요. 납치해간 여학생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빤스를 입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히무라라는 남자를 기억하냐며 그는 우리의 선대 총장이라 하는데요. 3개월 전 너에게 걸레처럼 처맞고 사람이 변하고 체중이 10kg 이상 줄었다며 아주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즈치에게 선제 공격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미즈치는 손가락으로 공격을 하며 120g이라 얘기합니다. 이 무슨 쌉소리인지 공격 시마다 그람수를 높게 부르며 미즈치는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그리고 폭주족은 드디어 자신의 살이 뜯기는 그람수인 걸 이해하며 도망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남자를 보고 미즈치는 오늘 쿠가씨가 오냐 묻는데요. 카이잔의 제자도 데려온다고 들었다고 신이 난 표정을 짓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쿠가주메이와 무모는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요. 짙게 썬팅이 되어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거대한 대저택에 도착합니다. 무몬이 내리자 좋은 바람이 분다며 한 남자가 무몬 어깨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은 키의 남자를 보고 황이라 부르며 주메이는 여전히 기분 나쁜 녀석이라 얘기합니다. 황은 주인님이 기다린다며 두 사람을 데리고 날릉왕에게 향하는데요. 가면을 쓴 한 남자가 날릉왕이라 불러달라 말하며 무몬에게 너가 레슬러 마치다 하야토를 이긴 게 맞냐 묻습니다. 무촌내신의 기술을 언급하며 그것을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냐 묻는데요. 여기 피라루크에게 한번 써달라 말하며 꼭 한 손으로 사용해달라 합니다. 양손을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무모는 자릉용하며 피라루크를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날릉왕은 훌륭하다며 역시 타이잔의 제자라 합니다. 그리고 타이잔과 야나기 유코의 싸움을 언급하는데요. 무몬이 야나기 유코에 대해 묻자 그가 올 것 같다면 시합 신청을 하면 된다 말합니다.
무몬의 표정을 본 날릉왕은 자네의 신청을 받아준다 말하나 너에겐 입장 자격이 좀 부족하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너에게 사실 흥미를 가진 것은 내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몬이 뭔 개소리냐는 표정을 짓는 순간 코가네마루가 등장하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역시 또 만나게 되었다며 마피아를 쓰러뜨린 게임이 즐겁지 않았냐 묻습니다. 무몬은 코가네마루를 알아보며 코가네마루는 너가 유원지에 가고 싶다는 영상을 보고 몇 가지 테스트를 준비했다고 말하는데요. 밖으로 나가 심사를 해준다며 오늘 잔뜩 즐겨보자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마술쇼인지 아직 피지 않은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이며 무몬은 너가 어떻게 타이잔 스승님의 기술을 사용하냐 묻는데요. 무몬도 꽃을 피워내는 모습을 보이나 주메이는 반대로 꽃을 시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연못에 뛰어들어 반대쪽 물가의 바위까지 건너는 테스트라 하는데요.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는 코가네마루가 연못에 뛰어들자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며 여유있게 밟아 건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몬은 유원지가 이 정도의 색이라면 자신도 미쳐버리면 된다 생각하며 연못으로 뛰어드는데요. 잡아먹힐 줄 알았으나 악어 주댕이를 막아버리며 무몬은 두 번째 테스트도 통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엔 처음 무몬의 등짝에 탔던 중국의 카이오인 황카이오가 등장하며 이 사람은 1억을 넘는 중국의 사람 중 몇 명 안 되는 인물이라 소개하는데요. 되져버린 레츠카이오의 모습이 잠깐 나오며 코가네마루는 너가 황카이오 선생님에게 한 대라도 맞추면 테스트를 통과시켜준다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황카이오는 또 한 번 무몬의 어깨에 올라타는데요. 계속 쳐맞던 무몬은 벌레와 같다며 이건 상영권이냐 묻습니다. 황카이오는 제법이라며 자신의 청령권인 잠자리권을 보여준다 말하며 양팔을 벌려버립니다. 시속 100km를 넘는 잠자리를 따라하며 팔짝팔짝 돌아다니며 무몬을 압도하는데요. 무몬은 일어나며 당신의 기술을 사용해주겠다며 양팔을 벌립니다. 황카이오는 자신을 얕보지 말라며 빠기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순간 뒤통수를 노리자 무몬은 이것을 노린 것인지 잡았다며 황카이오에게 공격을 성공합니다. 공격이 맞으면 움직임을 멈출 걸 알았다는 무몬을 황카이오는 인정하며 두 사람은 훈훈하게 서로를 인정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무몬에게 코가네마루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야나키 유코와 타이잔 스승님의 기록 영상이라 말하고 세 남자는 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공원의 늦은 시간 타이잔이 등장하며 어두컴컴한 그림자의 야나키 유코는 놀자고 말하는데요. 타이잔은 이 시간까지 있었으면 돈 좀 번 거 아니냐며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얘기합니다. 야나기는 그딴 건 상관없다며 자신은 패배를 알기 위해 여기 서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모든 걸 바쳤지만 오줌 지릴 만한 패배에 몸을 맡긴다며 약을 제대로 빨아버린 표정을 짓습니다. 타이잔은 변태였냐며 이름을 묻자 야나기는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주는데요. 살인청 부업자였냐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소문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나기는 사실 너도 나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냐며 서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야나기는 벨트를 이용하여 공격하고 편타와 함께 타이잔에게 공격을 성공합니다. 불알에도 편타를 날리려 하나 타이잔은 코주의 동생을 생각한 것인지 그곳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공장을 사용하려는 야나기에게 복부 공격에 성공하나 야나기는 무슨 의미인지 이 승부는 벌써 결판났다고 얘기합니다. 독수를 가지고 있던 야나기는 마무리를 지으려 공격하나 타이잔이 피하며 나무가 시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타이잔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나무를 껴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힘을 주니 나무가 시드는 게 멈추며 야나기는 놀라는데요. 뭔 짓거리란 거냐 말하자 이번엔 몸에 힘을 주자 독들이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흥분된다는 야나기는 갑자기 코주의 이름을 얘기하며 타이잔을 당황시키는데요. 이 순간을 노린 야나기는 심장 쪽 살을 뜯어버리자 타이잔은 근력으로 지혈을 시킵니다. 빠기친 타이잔은 면상에 펀치를 날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네가 어떻게 코주의 이름을 아냐 묻는데요. 야나기는 너무 좋다며 자신을 죽여달라 말하나 여기서 종료 방송이 울리며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영상을 본 무모는 타이잔 스승님의 실력이 더 높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경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야나기가 비겁한 것 같냐 말하나 주메이와 함께 비겁할수록 좋은 기술이 아니냐 말합니다. 코가네마루는 그리고 숨겨진 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며 사실 이건 너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시험한 거라 말하는데요. 비겁하다 말했다면 통과를 못했을 거라 말하고 이제 입장료를 달라 말합니다. 무모는 못했다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데요. 코가네마루는 예외는 없다며 돈을 벌려면 뒷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라 얘기합니다.
주메이는 암시합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으며 무몬을 암시합에 참전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도쿠가와가 모습을 보이며 옆에는 가라테 전설 오로치 도포가 서 있는데요. 타이잔이 죽은 지 벌써 4년이 됐냐며 도포와 싸우는 걸 꼭 보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타이잔에게 바보 같은 녀석이라 말하며 도포는 제자인 무몬에 대해 말합니다. 무몬은 암시합에서 300만엔은 벌었으나 200만엔이 부족해 누군가를 찾아가는데요. 복싱 챔피언인 하야타에게 찾아간 무몬은 200만엔을 빌려달라 하나 예상외로 하야타는 쿨하게 빌려줍니다. 이 돈은 사실 오로치 도포가 하야타에게 무몬이 찾아온다면 빌려주라 건넨 돈이었으며 자신을 친척 아저씨라 얘기해달라 말하고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입장료를 모은 무몬은 자신의 몸 안에서 뜨거운 마그마 같은 것이 솟구친다고 하는데요. 날릉왕을 찾아가 무몬은 유원지로 향하게 되며 관 속에 들어가라 말하며 경기 규칙에 대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복장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묘히 챙긴 무기가 있다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요. 500만엔을 코인으로 바꿔주며 만약 되지게 된다면 시체는 알아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 합니다. 방송 종료가 흘러나오면 즉각 싸움을 멈춰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나 더 말해주자 무몬은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무몬은 관 속에서 깨어나며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프로레슬링 마치다 하야토에게 있는 상처를 남긴 스승이었으며 무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짜고짜 공격을 날리나 무몬은 피해내며 남자가 프로레슬러인 걸 알아채는데요. 자신은 고블린 카스로 소개하며 너가 마치다를 쓰러뜨린 꼬맹이냐 말합니다. 공격을 성공하나 카스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서며 뒤에서는 또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추억의 장소라 말하는 이 남자는 야나기류코였으며 무몬에게 카스를 같이 때려잡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카스가 둘이 함께 야나기를 때려잡자 제안하는데요. 또 한 번 패배를 알고 싶다고 시부리는 야나기에게 카스는 그것은 관객이 정하는 거라며 웃으며 말합니다. 세 사람이 서로 싸우다 야나기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무몬은 카스에게 백초크를 당하게 되는데요. 무몬이 엎어치기로 카스의 면상을 콘크리트에 꼽아버리자 이마에 돌이 두개골에 박힌 모습을 보입니다. 싱글생글 웃는 카스는 이 구멍에 무언가를 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스승인 마운트 도바가 생각난다며 호흡이 중요하니 서로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 말합니다. 무몬과 몸이 대화를 하자는 카스는 제법 쳐맞자 드디어 돌아버린 것인지 아옹아옹이라 소리치는데요. 무촌내신까지 시전하려 하나 카스는 눈빛이 변하며 그건 프로레슬링이 아니지 않냐 말합니다. 누나를 찌를 공격을 하나 카스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공격을 맞으려 하는데요. 순간 무몬이 멈추자 넌 진심이 아니냐며 소리칩니다. 불화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카스는 10분이 지났다며 이제 내 차례라 말하는데요. 카스는 좋은 악역이었다고 무몬에게 말하며 유원지 2부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面白い軽い親父親父だと 두 남자가 러닝을 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다리 가운데서 두 남자는 멈춰서는데요. 지상 최강의 생물 아들인 한마바키와 오마가 멈춰서며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어찌된 것인지 두 사람이 마주보자 순간 땅덩어리가 떨리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신 야마시타 상사는 오우마를 부르며 바키는 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두 격투단체가 대항전을 벌인다며 야마시타 상사와 오우마는 도쿄 지하격투장으로 향하는데요. 도쿠가와 가문에 대해 얘기하며 우리 권원회와 지하격투장 모두 도쿠가와 가문과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徳川家13代目当主徳川光成氏が主催となっているようです。 이 대항전은 메츠도와 도쿠가와의 술자리에서 대항전을 치르자며 얘기가 나와 시작되었으며 이 대항전은 권원시합 선수들이 원정을 온다고 말하는데요. 과거 오로치 도포가 권원시합에 참여한 적이 있어 이번엔 우리가 원정의 차례라 합니다. 카츠미는 과거 아버지가 권원시합에 참여하였고 결과는 모르지만 6개월 동안 아버지 오로치 도포가 움직이지도 못했다 하는데요. 그리고 지하격투장에서는 오로치 도포는 사파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로치 도포는 사파인의 아버지와 결투를 했던 것인지 사파인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자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합니다. ミスターオロチ親父はあんたのことを誇りに思ってたぜ 한편에서는 두 헬창인 올리버와 라인홀트도 만나며 서로의 몸뚱이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지하격투장 선수들과 권원시합 선수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카코의 황은 병아리였던 메치도가 엄청난 거물이 되었다며 과거 인연이 있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경기의 주선자인 메치도와 도쿠가와가 등장하며 경기 규칙을 설명해주는데요. 무기 사용을 제외한 모든 게 허용되며 대진표는 두 사람이 결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대항전은 3전 2승제로 경기가 준비되었다 말하며 오우마는 몸을 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시합은 사파잉과 하나야마의 경기였으며 열정이 넘치는 사파잉은 불타오른다 소리치는데 하나야마와 사파잉의 경기가 바로 시작되며 사파잉은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사파잉이 몰아붙이나 하나야마가 펀치 한 방을 꼽아놓는데요. 하나야마는 쿨하게 옷을 찢어버리며 반스만 입은 모습을 보입니다. 来い 제대로 된 자세를 잡은 하나야마에게 사파잉은 다시 한번 돌진을 하며 서로 공방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타고난 돌대가리와 타고난 싸움꾼의 대결에서 하나야마는 무릎을 꿇어버리는데요. 금속보다 단단하다는 사파잉의 머리에는 공격이 먹히지 않으며 도포는 사파잉의 훈련 방법은 미친 수준이라고 언급합니다. 사파잉은 필승 패턴을 보여주지만 하나야마는 악격으로 사파잉의 팔을 터뜨려버리는데요. 그리고 특유의 펀치 자세로 사파잉을 다시 한번 날려버립니다. 좀비처럼 걸어오는 사파잉에게 하나야마는 계속할 거냐 묻는데요. 버마의 절퇴로 박치기 카운터를 날리며 하나야마의 손가락을 박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어거지로 주먹을 쥔 하나야마는 다시 한번 특유의 펀치 자세를 잡는데요. 부러진 손으로 다시 한번 머리통을 가격하며 이를 반복합니다. 노빠꾸인 두 강자의 대결 중 뇌가 흔들렸던 사파잉은 결국 패배를 하며 승리는 하나야마가 가져가게 됩니다. 花山薫 첫 번째 경기가 끝나며 코스모는 올리버와 라이놀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아까 칭찬하던 모습과 달리 갑자기 서로의 근육 단점을 얘기하며 팔씨름을 하나 두 사람을 시부카와와 하츠미센이 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先生にお褒めの言葉をいただけるとは 두 번째 시합이 준비되며 지하격 투장 쪽에서는 미쳐버린 도핑남 제칸마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권원의 대표로는 암살 집단의 에이스 쿨의 라이안이 등장합니다. 오싹한 분위기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며 두 사람은 노빠꾸로 치고받는데요. 잭이 밀려버리며 라이안은 겨우 이 정도냐 소리칩니다. 매치도에게 듣던 것과 다르지 않냐며 소리치나 잭은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진짜고 나발이고 강한 놈이 진짜라며 잭은 라이안을 몰아붙입니다. 오우마는 이제 시작된다 말하고 라이안은 해방수를 사용하는데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유린해준다는 라이안을 보고 잭은 입안에 숨겨두었던 약을 빨아버립니다. 엄청난 강함으로 라이안은 잭을 처밟아버리자 잭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약을 토해내는데요. 바퀴는 미친놈 대 미친놈이라며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 합니다. 다시 웃으며 광기로 싸우는 두 사람이 치고받으며 잭은 물어뜯는 교도를 보여주는데요. 승모근을 뜯어버리며 경기장 사람들은 이건 더 이상 시합이 아니라 말합니다. 물어버리려 달려오는 잭에게 라이안은 잭의 목을 졸라버리며 순간 기절시키는 데 성공하는데요. 바로 일어난 잭한마는 다시 라이안과 치고받으나 경기장에 누군가 등장합니다. 고대 괴물 피클이 등장하며 자신의 먹잇감인 잭이 여기 있는 걸 보고 빠기친 모습을 보이는데요. 세 사람이 마주하나 바퀴와 오마가 두 사람을 말리고 바퀴는 잭에게 형의 패배라 말합니다. 終わりだよ兄さんあんたの負けだ 잭은 남이 결정한 승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며 퇴장하였고 라이안도 바퀴 이 새끼라 씨부리며 강제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가 끝난 뒤 급동의 신호인지 더들리와 시바치하루는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며 똥참음 대결을 시작하는데요. 이 두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인내심 대결을 시작하며 세 번째 시합이 준비됩니다. 果たして勝負の行方は 마지막 경기는 지하격 투장 챔피언 한마바키와 켄가로메가의 주인공 토키타 오마가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은 다리에서 만났을 때부터 우린 싸울 것이라 생각했다 말하며 최종 시합이 시작됩니다. 탐색전 중 오우마가 움직이려 하나 바퀴의 바퀴권으로 오우마가 다운이 돼버리는데요. 연타를 날리나 바퀴는 이 녀석 엄청 단단하다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기술을 파악하는데요. 바퀴는 불길을 뚫어버리며 이 녀석은 나와 동족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밀리지 않는 공격을 하는 중 바퀴는 불교와 상관없는 편타를 시전해버리는데요.
엔드. 몸에 손바닥 자국이 남으며 오우마는 자빠져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퀴는 편타로 또 한 번 공격을 하나 이번엔 오우마가 엎어쳐버리는데요. 이번에 바퀴는 눈을 감은 채 바퀴벌레 스승님에게 깨달은 바퀴권을 시전해버립니다. 바퀴는 카쿠의 왕의 소력까지 사용하며 두 사람의 싸움은 멈추질 않는데요. 결판이 나지 않자 오우마는 봉인을 풀어버리며 드디어 빙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おう月神か 빙신의 모습으로 변하자 바퀴도 등짝에 악마의 근육을 드러내는데요. 빙신과 악마의 대결로 변한 세 번째 승부는 또 한 번 난타전으로 치닫습니다. 경기 중 서로 성장을 하며 두 사람은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경기장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끼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문지기로 있던 가이아는 제대로 쫄아버리며 지상 최강의 남자 한마 유지로가 등장하는데요. 유지로는 오우마의 기술을 아는 것인지 녀석의 기술을 이을 남자냐며 바퀴에게 교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우마 뒤에서도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유지로가 너도 온 거냐 물으며 뒤에서는 쿠로키 겐사이가 등장을 합니다. 겐사이도 유지로를 알아보며 자신의 힘을 알아보기 딱 좋은 상대라 하는데요. この木の正体お前だったか黒木。 바퀴와 오우마가 방해하지 말라 두 사람을 공격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벨의 차이를 느끼며 도쿠가와와 메치도는 이제 그만하라 소리치는데요. 두 사람의 싸움은 자신들이 준비를 할 테니 돌아가라 말합니다. 소쿠락의 두 사람은 퇴장하며 바퀴와 오우마는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戦う場は必ず用意する。 하지만 겐사이와 유지로에게 서로 맞은 게 있으니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퉁치게 됩니다. 권원회와 지하격 투장의 결과는 1승 1무일패로 종료되며 다음 시합을 또 준비하기로 하였는데요. 一勝一敗一分け勝負つかず。 정의집행을 외치는 세이슈는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자신의 감이 맞았다며 바퀴의 사형수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아간 바퀴와 오우마는 서로를 떠올리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작하는데요. 서로 제법이라며 훈련을 시작하고 두 단체의 두 번째 떡밥을 남기며 한마바퀴 대켄가나슈라는 마무리됩니다. 자네가 바퀴요. 모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동참음 대결을 하고 있던 더들리와 시바치하루 두 남자는 입술을 벌벌 떨며 서로의 손을 마주잡은 모습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로 등장 이전의 스토리인 아랑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등장. 도복을 입은 한 사내가 거대한 건물을 보며 자기가 이 건물을 흔들어 놓을 거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내는 우통을 벗더니 건물에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펀치를 날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무 말 없이 옷을 입지만 건물 60층에서는 지진 같은 진동을 느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 건물엔 스모 챔피언 요코즈나가 있었으며 이 사내는 건물로 들어가 요코즈나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코즈나를 일격에 때려눕히며 남아있던 스모 선수들도 압도를 해버리는데요. 이후 재빨리 빠져나오고 수첩에 있는 이름을 보며 내일에는 드디어 리스트가 완성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분시치 탐바였으며 친구를 데리고 다니며 도장 깨기를 하고 있었네요. 2. 지금 이 순간 요코즈나를 패버린 탐바는 다른 도장을 방문하며 도장에 있던 빡빡이 사내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빡빡이 사내가 뭐하러 왔냐고 묻자 탐바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싸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탐바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빡빡이 사내는 탐바에게 펀치를 날리는데요. 공방을 주고받으며 안발을 거는 빡빡이를 탐바는 일격에 압도해버리고 또 한 번의 도장 깨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친구 로즈와 함께 이번에는 프로레슬링 도장을 방문하는데요. 도장 안으로 들어서자 엄청난 근육의 레슬러들이 등장하며 또 한 번 여기서 제일 강한 자와 겨루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관장은 돌아가라 얘기 하나 먹히지 않자 카지와라를 부르며 너와 괜찮은 승부가 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탐바와 카지와라 두 사람은 경기장으로 올라가며 싸움을 준비합니다. 3. 딴딴. 탐바는 카지와라에게 공격을 하지만 때리는 감촉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마치 곰으로 감싼 바위덩이 같다고 느끼며 카지와라에게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공격들이 모두 먹히고 탐바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순간 카지와라가 탐바에게 박치기를 날리며 백초크를 걸어버리는데요. 관장은 얄짤없이 뼈를 분질러버리라 말하지만 카지와라는 탐바를 놓아주며 초크를 풀어버립니다. 관장이 뭐하는 짓거리냐며 카지와라 뺨따구를 후리며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자신감으로 덤벼온 탐바는 누운 채로 벙쪄 있는데요. 프로레슬링 선수들 사이에서 자신은 안중에도 없다며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3년 뒤 프로레슬링 도장에서 털려버리고 3년이 지난 시점에 탐바는 한 탈모 아저씨를 좁히고 있는데요. 탐바가 탈모 아저씨를 이기자 한 사내가 이 내용을 가라테장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라테장 회장은 탐바의 정보를 들으며 매우 흥미로워하는데요. 정보를 준 사내에게 자신과 탐바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냐 물으며 훈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탐바는 길을 다니다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카지와라가 나오는 전광판을 보며 다시 프로레슬링 도장을 찾아가는데요. 관장이 탐바를 알아보며 제법 몸뚱이가 커진 걸 보고 강해진 걸 알아차리나 카지와라는 예전보다 녹슬었다고 말합니다.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며 돌아가라고 관장의 말을 하나 한 사내가 탐바를 불러세우기 시작합니다. 힘든 걸음 하지 않았냐며 자신과 싸우자고 얘기하는데요. 웃으며 싸우기 시작하지만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탐바는 레슬러를 빠르게 기절시켜버립니다. 5. 프로레슬링 카지와라가 속해 있는 프로레슬링 경기가 시작되자 카지와라는 상대 선수를 레슬링이 아닌 가라테로 기절시켜버리는데요. 경기가 빠르게 끝나자 곰탈을 쓴 남자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바는 어찌된 것인지 곰탈을 쓰고 있었으며 링으로 올라가 카지와라에게 나타나는데요. 카지와라는 탐바를 보며 우리 보스가 널 마음에 들어할 것 같다 말하며 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탐바는 카지와라에게 안발을 걸어버리며 카지와라의 팔을 부러뜨려 버리는데요. 이를 보고 있던 프로레슬링 포우의 회장은 꽤 좋은 물건이라며 미소를 보입니다. 가라테 회장도 TV를 보고 크게 웃으며 이후 벌어질 북신관 토너먼트에 탐바를 넣어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라테 회장 마츠오 쇼자는 필요하다면 자신도 북신관 토너먼트에 참가할 거라고 말하네요. 6. 쇼자는 히메카와에게 왜 날 기다리게 하냐며 탐바를 데려오라 하는데요. 지루해하는 탐바를 히메카와는 가라테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탐바는 가라테 회장 마츠오 쇼잔을 만나러 가는데요. 먼저 도착하여 앉아있는 탐바는 눈을 감고 있으며 뒤에서 에어 쇼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며 에어 쇼잔이 탐바에게 접근하자 공격을 날리는데요. 진짜 쇼잔은 탐바 뒤에 앉아있으며 에어 쇼잔에게 명치의 클리니트를 날렸다며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널 만나보고 싶었다며 쇼잔은 자신과 겨뤄보지 않겠냐 얘기하는데요. 쇼자는 프로레슬러 단체와 가라테 단체 싸움에 탐바까지 꼬시려 얘기하였지만 탐바가 지금 싸우면 되지 않냐 말하자 쇼자는 탐바 복부에 킥을 세려버립니다. 기습을 날리더니 쇼자는 갑자기 여기까지라며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슨 상황인지 탐바는 얻어맞기만 하고 쇼자는 토너먼트에서 보자며 퇴장합니다. 그리고 빠기친 탐바는 가라테생들에게 화풀이를 하네요. 7. 나가타 출전할 만한 선수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기서 나가타라는 프로레슬러가 가라테장에 등장하였는데요. 나가타는 포우의 프로레슬러로 오늘은 포우의 레슬러가 아닌 개인의 입장으로 왔다며 문화생들에게 가라테를 보여달라 말합니다. 나가타가 하나둘 문화생들을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사이 뒤에서 회장 쇼잔이 등장하는데요. 쇼잔은 네가 오늘 이긴 건 두 사람뿐이라며 너는 가라테를 이긴 게 아니라고 나가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테를 이기고 싶으면 날 이겨야 한다 말하고 토너먼트에서 만나자 하는데요. 밖으로 나온 쇼자는 맥주를 먹으며 캔을 흡입만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현역 모습으로 복귀했다고 말을 하네요. 8. 사장님 탐바와 가라테 츠츠미는 프로레슬링 포우를 보러 방문하였는데요. 모든 경기가 끝나고 한 선수가 츠츠미에게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체급 차이가 엄청나지만 시비를 건 레슬러는 츠츠미에게 겁나 얻어맞는데요. 이 모습을 본 프로레슬링 포우의 회장 타츠미가 츠츠미와 탐바 앞에 등장을 합니다. 츠츠미에게 타츠미 회장은 싸워볼 거냐 말하자 탐바가 끼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자 타츠미는 탐바에게 너가 카즈와라에게 망신을 준 걸 기억한다며 다시 싸우고 싶다면 무대를 준비해준다 말합니다. 탐바는 타츠미에게 너랑 붙어보고 싶다 말하자 타츠미의 표정이 바뀌는데요. 그리고 패기인지 탐바는 타츠미에게 머리통이 뚫려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타츠미는 패기를 보여줘서인지 탐바에게 재미있는 놈이라 말하며 무대에 올라가자 탐바는 저자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네요. 9. 소문 제대로 쫄아버린 건지 탐바는 타츠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 사내에게 타츠미의 과거 얘기를 해달라 하자 이 사내는 말귀를 못 알아먹었는지 타츠미가 아닌 가라테 회장 마츠오 쇼잔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유망한 프로레슬러였지만 쇼잔이 도장 깨기를 하러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좁혀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쇼잔과 비교할 만한 자는 프로레슬링 포우의 회장 타츠미 정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탐바에게 털려버린 카즈와라가 타츠미 회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타츠미는 카즈와라에게 진검승부를 하고 싶었냐고 물으며 악력 싸움을 하려 합니다. 실력도 안 되는 게 진검승부를 나불대서인지 타츠미는 실력차를 보여주고 카즈와라의 불화를 차버린 뒤 쫓아내버립니다. 10. 콜. 카라테 회장 쇼자는 츠츠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여기에 나가타를 불러들였는데요. 타츠미가 츠츠미 너와 나가타의 싸움 결과를 알고 싶다고 했다며 두 사람을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나가타도 한 사내를 만나고 있으며 북진관 토너먼트에 출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남자는 히코이치였으며 히코이치는 나가타가 있지 않냐며 자신은 출전을 안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츠미는 그 녀석 정도로 이길 수 있는 무른 곳이 아니라며 너가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카즈와라처럼 악력으로 힘겨루기를 하나 타츠미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타츠미는 히코이치에게 역시 자신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 체급. 츠츠미와 나가타의 싸움이 시작되며 츠츠미는 나가타에게 타격을 먹이고 있는데요. 나가타는 이게 30kg나 적은 남자의 타격이냐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타격으로 밀어붙이며 츠츠미는 승기를 가져오나 프로레슬링 맷집으로 버티는 나가타는 마지막에 박치기를 먹이는데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이 종료되며 두 사람의 대련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타츠미가 후계자라고 데려온 히코이치 쿠라마는 타츠미가 스파링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히코이치가 스파링 상대들을 다 때려눕히자 이번엔 타츠미가 한 사내를 더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시커먼 이 남자의 이름은 쿠가 주메이라고 하네요. 12. 쿠가. 시커먼 옷을 입은 쿠가 주메이가 들어오며 이게 대련이라 부를 만한 게 될지 모르겠다며 실실 웃는데요. 타츠미에게 너의 예제자를 훈련시켜주면 되는 게 맞냐며 너스레를 떨고 싸움은 벌써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히코이치 쿠라마가 달려들며 공격하나 일격에 다운시킨 뒤 발꿈치로 면상을 찍어대는데요. 기절한 쿠라마는 깨어나자마자 너무 무안해서인지 마키짱과 약속이 늦었다며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자 얼이 빠진 쿠가는 웃기 시작하는데요. 히코이치 쿠라마가 30분 후에 보자며 전화를 끊고 다시 쿠라마는 쿠가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처럼 계속 얻어맞던 쿠라마는 드디어 쿠가에게 한 방 먹이는 모습을 보이며 쿠가 주메이는 이제 적당히 부수지 않겠다고 하네요. 13. 신뢰. 나에게 예제자를 맡겼다는 건 그만큼 신뢰하는 녀석이었겠다며 다시 사우나 예상외로 쿠가 주메이가 얻어맞기 시작하는데요. 타츠미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자 누나를 꼬집은 뒤 턱관절을 빼버립니다. 사정없이 패버리나 쿠라마는 이제 알겠다며 하나둘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쿠라마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더니 레슬링 자세를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레슬링 자세를 잡은 쿠라마가 주메이에게 달려들자 주메이는 당수를 후려치는데요. 쿠라마가 쓰러져 버리자 타츠미는 이제 못할 것 같으니 내일 다시 하자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쿠가 주메이는 필요한 만큼은 모두 보여줬다며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겠다는 전설의 짤대사를 날려버립니다. 14. 대진표. 탐바와 츠츠미의 경기가 잡히며 토너먼트 대전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승자는 전설의 마츠오 쇼잔과 붙을 수 있다고 히메카와가 말합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히메카와는 쇼잔에게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쇼잔은 공격을 피해버리며 히메카와를 압도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쇼잔은 이건 호황이라는 기술이라 말하며 토너먼트가 준비가 되고 바퀴 선조들이라 볼 수 있는 아랑전 1부는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로 등장 이전의 스토리인 아랑전 2부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토너먼트. 드디어 토너먼트가 시작되며 1회전 경기가 종료되는데요. 분시치 탐바는 츠츠미와 대결을 위해 몸을 풀고 있으며 긴장을 해서인지 표정이 마시간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장의 관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와 있었냐 생각하며 자신 안에 자리 잡은 야수가 근질근질거린다고 이불킥할 만한 발언을 하는데요. 카즈와라는 탐바의 표정을 보니 마시가 보였는지 카즈와라가 뺨따구를 후려주며 탐바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신 차린 탐바는 고맙다 말하며 경기장으로 올라서고 츠츠미는 탐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츠츠미는 가라테 호흡을 하며 두 사람은 드디어 기다리던 싸움을 시작합니다. 2. 박빙. 츠츠미와 탐바의 경기 시작과 함께 더블 넉다운이 나오는데요. 츠츠미는 먼저 공격을 시작하며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 공격을 계속해서 날려대기 시작합니다. 탐바는 언젠가는 멈출 거라고 존버를 택하나 츠츠미는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더 무겁고 빠른 공격을 날려대는데요. 처맞던 탐바는 카운터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공격을 노리지만 일어나 박치기 공격에 다운을 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운트가 시작되며 패배 직전 탐바는 겨우 일어나며 다시 처맞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기는 데만 집중을 한다 말하자 카운터 발차기로 츠츠미에게 다운을 얻어냅니다. 박빙의 경기를 보이며 항상 무표정하던 츠츠미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조금씩 밀리던 탐바는 그만두라며 이제 자신 안에 짐승이 나올 거라고 쌉소리를 시전합니다. 3. 야수. 그만하라며 처맞던 탐바는 결국 불화를 맞아버리는데요. 이제는 자신도 야수가 나오는 걸 버틸 수 없다는 소리를 계속하더니 결국 일격에 다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카운트 2에 일어나버리며 탐바는 웃고 있는데요. 쇼자는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겠다 말하는 순간 치치미가 다시 공격을 시전합니다. 탐바는 치치미의 공격을 피하며 팔을 잡고 니킥을 날리며 팔을 꺾어버리는데요. 쇼자는 적건 호황이라 말하며 탐바의 공격에 치치미의 이빨이 모두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바키가 유지로에게 시전한 기술과 똑같은 기술이었으며 탐바가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4. 유도와 프로레슬링. 다음 경기는 카즈와라와 유미이코의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유도와 프로레슬링의 대결이 진행 전 카즈와라에게 한 사내가 다가옵니다. 타치미의 후계자인 쿠라마가 다가오며 이 시합을 자신과 바꿔줄 수 없냐고 제안을 하는데요. 카즈와라는 사장이 시킨 거냐며 마기처 후배인 쿠라마에게 공격을 시전하나 양다리가 잡혀 빙빙 돌려져 실신을 해버립니다. 유미이코가 경기장에 들어서자 큰 환호가 들리며 쿠라마는 실신한 카즈와라를 들쳐매고 경기장에 등장하는데요. 쿠라마는 카즈와라를 던져버리며 유미이코 뺨따구를 후려버린 뒤 진검승부를 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던 프로레슬링 포우 타치미 회장은 저놈은 천재라 말하네요. 5. 전화. 경기장에서 여친 전화를 받으며 이번 상대는 샤워까지 30분이면 된다고 쿠라마가 말하는데요. 쿠라마는 시간이 없다며 빨리 경기를 시작하자고 합니다. 쿠라마는 시작과 함께 달려들어 유도복 띠를 벗겨버리는데요. 유미이코는 레슬링이 하고 싶은 거냐며 스스로 유도복을 벗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슬링 자세를 잡으며 굉장한 대결이 펼쳐질 것처럼 보이나 쿠라마의 하이킥에 유미이코는 바로 쓰러져 버리는데요. 쿠라마는 승리 후 빤스만 입고 당당히 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쿠라마는 복도에서는 담배를 피는 한 사내와 신경전을 벌이지만 여친 전화로 빤스만 입고 진짜 빤스런을 보여주네요. 6. 보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보부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곳에 쇼잔이 방문을 하는데요. 흰띠 주제 넌 제법 강했다며 이번 경기에서 가라테의 힘을 보여주라고 반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지면 가라테가 지는 거라며 지지 말라 말하고 쇼자는 퇴장하는데요. 보부의 상대는 레슬링 포우의 회장 타치미였으며 두 사람에게 많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타치미는 정해진 대로 잘하라고 보부에게 말하나 쇼잔의 명령을 받은 보부는 시합 시작과 함께 진검승부 사인을 보내버리는데요. 타치미는 여유있게 받아들이며 공격을 피한 뒤 자신이 턱을 쳐보라 보부에게 말합니다. 기회다 싶었는지 보부는 필살 러시안 훅을 날리며 훅을 맞은 타치미는 눈알이 풀리며 다운되네요. 7. 모욕. 생각보다 약한 건지 타치미가 다운되어 접근하나 타치미는 보부에게 바로 레슬링 기술을 걸며 박치기를 날려버리는데요. 다운된 보부에게 카운트를 세려하나 타치미는 접근하여 안바로 팔을 부러뜨려버립니다. 뼈와 근육이 튀어나오며 보부의 고함과 함께 타치미는 손을 들어올리는데요. 명백한 반칙패라 말하는 사이 타치미는 보부의 세컨들에게 니놈들이 쇼를 다 망친 거라며 경기장에서 빠져나옵니다. 타치미는 자신은 아무리 펀치를 맞아도 어깨지지대가 있다며 쓰러지지 않는다 말하는데요. 이때 쇼잔이 들어오며 넌 가라테에게 창피를 줬다고 한판 떠보자고 타치미에게 제안합니다. 북진관대 포우가 5대5 매치를 해보자 말하며 한 명만 나오는 데스매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요. 내용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흥분하며 이 소식은 격투가들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8. 병문안. 치치미와 사투를 벌인 탐바의 병실에 타치미 회장이 병문안을 오는데요. 양복을 입은 타치미를 보며 탐바는 이쪽 취향인지 눈이 부시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앉은 것만 보아도 카리스마가 느껴진다며 탐바는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이는데요. 타치미는 침착하게 얘기를 하자 말하며 뜬금없이 너한테 반했다고 얘기합니다. 낌새가 이상하게 갈 것 같았지만 타치미는 탐바에게 우리 쪽 선수가 되겠냐 묻자 탐바는 짜고치는 건 못한다 하는데요. 타치미는 그럴 필요 없다며 너에게 원하는 상대를 붙여줄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고 합니다. 탐바는 당신과 싸우고 싶다며 헛소리를 하자 타치미는 쿠가 주메이의 이름을 꺼내는데요. 주메이는 현재 포우의 소속으로 등장할 예정이며 널 꼭 가지고 싶다 말하고 퇴장하네요. 9. 사에코. 뜬금없는 분가신이 나오며 상남자 후지마키가 몽정을 해버렸는데요. 이 순간 나가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민폐였냐고 묻습니다. 후지마키는 뻘쭘했는지 당장 시작하자 말하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나가타와 훈련을 하며 후지마키는 토너먼트에서 너의 프로레슬링을 보여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나가타의 상대인 히메카와가 진짜 분가를 하고 있으며 뻐기간 이 여자를 허리 힘만으로 천장에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후즈마키와 삼각관계인 여자로 히메카와에게 한 번 더 해달라 말하는데요. 여자의 간절한 간청을 넘겨버리고 히메카와는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쇼잔이 준비한 카라테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10. 버서 프로레슬러인 나가타가 경기장에 들어서며 도복을 벗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싸움 걸어놓고 장기 두자는 얘기냐며 빠기친 모습을 보입니다. 카라테하는 놈들이 야가 빠졌다며 이딴 식으로 규칙을 정했냐고 따지기 시작하자 카라테 회장 쇼잔이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요. 나가타에게 좋은 모습이라 말하고 경기장 룰을 쇼잔이 바꿔버리며 노룰 토너먼트로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 노룰로 바뀐 나가타의 경기가 시작되고 나가타는 맷집으로 공격을 버텨내는데요. 바로 나가타는 백드롭을 갈겨버리고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나버리며 프로레슬링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11. 쿠라마 다른 경기들이 진행이 되며 타츠미 회장의 후계자 쿠라마의 경기가 잡히는데요. 타츠미가 놀고 오라 말하며 쿠라마는 경기장으로 올라갑니다. 쿠라마의 상대는 작년도 우승자인 타테와키 요스이였으며 두 사람은 자세를 잡습니다. 태클을 거는 쿠라마에게 공격을 날리나 쿠라마는 카운터를 날리며 한 판을 얻어내는데요. 하지만 심판들이 요스이의 편을 들며 한 판이 취소되고 쿠라마는 빡이 쳤는지 이제 심한 꼴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요스이는 충격으로 이미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쿠라마에게 얻어맞고 목을 잡히고 마는데요. 쿠라마는 쇼잔과 나가타를 한 번씩 번갈아 보며 여유를 부린 뒤 목을 조르고 DDT를 갈겨버립니다. 12. 히메카와 쇼잔과 항상 붙어있으며 강하다는 소문만 무성한 히메카와가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소문만 무성해서인지 사람들이 모두 서서 히메카와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히메카와의 상대는 일본 중량급 강자였으나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모두 피하고 한 방에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경기가 끝난 뒤 유도 선수급 메달리스트 유노가 유도 자랑을 시작하며 그의 상대 나가타가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라테 토너먼트에서 유도와 프로레슬링의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시작과 함께 유노는 나가타를 맺혀버리네요. 13. 스탠드업 유노가 나가타를 맺혀버리나 유노가 뒤돌아서자 나가타가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유노는 이게 뭔 상황인지 다시 한번 나가타를 맺혀버립니다. 하지만 나가타는 또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데요. 나가타는 맺혀진 게 아닌 맺혀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쌉소리를 시전하며 유노는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낙법의 달인과 매치기 달인이 만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할 만큼 했는지 나가타는 유노 면상에 펀치를 세려버리자 유노는 안발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가타는 힘으로 나가타를 들어올려 파워밤을 찍어버리며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나가타는 당당히 퇴장하였지만 복도에서 한 번만 더 맺혀졌다면 우리의 패배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14. 2회전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 쇼자는 자신을 이겨 전설을 갈아치워보라는 소리를 날리는데요. 2회전 경기가 시작되며 쿠라마와 무에타이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무에타이 선수는 쿠라마에게 자신에게 이기면 자신의 여자친구를 준다는 망언을 하는데요. 쿠라마는 지금도 네 여자친구가 아닌 것 같다 말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때릴 곳을 알려주며 쿠라마는 공격을 시전하나 빠기친 무에타이 선수가 반격을 하며 쿠라마의 앞니가 날아가는데요. 쿠라마가 프로레슬링을 하겠다며 헤드락을 잡아버리자 무에타이 선수의 머리가 쪼그라들며 경기는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경기 후 무에타이 선수가 여자친구를 쿠라마에게 데려가라 하자 빠기친 여친이 둘에게 펀치를 꼽아버리네요. 15. 등장 전설급 카라테 선수인 카미야마가 대기실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뒤에 시커먼 한 남자가 등장하며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신을 검정색으로 입은 쿠가주메이가 등장하며 때리지 않고 이길 생각을 하냐며 자신처럼 상냥하게 때려주라 말하는데요. 카미야마의 상대는 초장거리 잽을 날리는 복서였습니다. 경기 시작 후 카미야마는 복서에게 접근하며 계속 잽을 쳐맞고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얻어맞아서인지 쇼잔이 경기장으로 난입하며 복서에게 넌 쓴드메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고 묻습니다. 카미야마는 상대를 타격하지 않고 이기는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와 공격할 수 있지만 맞아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복서는 패배를 인정하며 쿠가는 탐탁치 않은 표정을 보여주네요. 16. 반사 2회전을 치르는 히메카와는 상대의 공격을 다 반사신경으로 반격하며 탭을 계속 받아내었는데요. 간단하게 2회전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메카와의 경기 후 2회전에 등장한 나가타는 우승 후보로 꼽히는 쿠도 켄스케와 싸우게 되었는데요. 자신과 같은 파워형 가라테인 쿠도 켄스케는 나가타를 힘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으로 밀리지 않는 나가타가 밀리자 같이 훈련을 하였던 후즈마키는 왜 타케미아류를 안 쓰냐며 답답해하는데요. 계속 쳐맞던 나가타가 도복을 잡으며 타케미아류를 사용하며 단 한 번 기술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쿠라마는 나가타에게 꼴불견이라며 다음 자신의 경기를 잘 보라고 말하네요. 17. 레슬러. 쿠라마는 가라테를 사용하는 카타오카에게 경기에서 프로레슬링을 하게끔 만든다고 말하였는데요. 쿠라마는 경기가 시작 후 생각 없이 다가가자 정권을 가슴에 맞아버리며 늑골이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대놓고 다시 태클을 시전하나 턱뼈도 금이 가버리는데요. 또 멀쩡하게 다시 일어나고 속임수를 쓰며 헤드락을 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백드롭을 당한 건지 일부러 맞은 건지 쿠라마는 이번에는 코브라 트위스트까지 보여주는데요. 코브라 트위스트 상태에서 엉덩이를 꼬집어 카타오카가 아픈 표정을 짓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카타오카는 손톱으로 핥히어 빠져나오자 관객들의 야유를 받기 시작하네요. 18. 열받네. 쿠라마가 심판에게 힐키었다고 꼰지르자 카타오카는 빠기친 모습을 보이는데요. 관중들은 가라테의 망신이라며 야유를 보내버립니다. 열이 받아 안되겠는지 카타오카는 금지되었던 눈알 공격을 하는데요. 쿠라마는 이마로 손가락을 막으며 뼈를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헤드락을 걸어버리는데요.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쿠라마는 카타오카를 놔줘버리자 카타오카는 갑자기 헤드락을 걸며 프로레슬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쿠라마는 역시라며 백드롭을 날려버리는데요. 백드롭으로 카타오카는 정자를 보여주며 기절하였고 쓰러졌지만 쓰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패배하였습니다. 19. 쓴도메. 때리지만 때리지 않는 쓴도메 장인 카미야마와 히메카와의 경기가 2회전 마지막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전설 대 전설의 대결로 불리며 카미야마는 처음으로 쓴도메가 아닌 때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카미야마가 진심으로 때릴 생각으로 펀치를 날리나 어찌된 것인지 히메카와에게 펀치가 닿지를 않는데요. 히메카와는 쓴도메처럼 공격을 얕은 거리로 피해내자 카미야마는 히메카와의 도복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짧은 순간 정중앙선인 인중과 브라를 가격하며 싸웠지만 싸우지 않고 승리를 가져가 버리는데요. 2회전이 모두 끝나자 경기장엔 준결승 진출자 4명이 등장합니다. 20. 준결승. 늑골과 턱이 아작나버린 쿠라마에게 타츠미가 찾아오는데요. 상처 입은 맹수는 오히려 최강이라며 놀고 오라고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쿠라마의 상대는 선배 레슬러 나가타였는데요. 나가타는 턱과 늑골을 살짝 건드려주자 쿠라마는 당황하며 시합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쿠라마의 다음 공격에 나가타 이마에는 큰 출혈이 발생하는데요. 커터칼로 이마를 그어버리며 쿠라마는 반칙을 넘어서 프로레슬링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츠미가 쿠라마를 기절시켜버리며 등장하는데요. 타츠미는 나가타에게 이해하라며 쿠라마는 너를 이기게 하기 위한 프로레슬링을 보여주었다 말합니다. 쇼자는 나가타에게 한 시합만 더 이기고 나랑 싸우자 말하며 소라는 마무리되네요. 21. 두 번째 준결승은 히메카와의 경기였는데요. 하타는 누나를 노리며 공격하나 손에 큰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히메카와를 잡아내기 위한 허수였으며 다른 공격을 준비하는데요. 자신의 발꿈치에 머리를 맺혀버리는 이 기술을 써보려 하나 히메카와가 먼저 뒤통수를 가격하며 승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기절에서 깨어난 하타는 경기 중인 줄 알고 다시 히메카와에게 덤벼드는데요. 히메카와는 호황의 기술로 머리통을 양발로 찍어버리며 한 경기에서 2번의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 진출자 히메카와와 나가타를 쇼잔이 불러들이며 자신은 부상이 없으니 핸디캡을 맞춰달라고 하네요. 22. 최용만. 결승 진출자들과 부상을 맞추고 싶다며 쇼잔은 객석에서 자신과 싸워줄 사람을 찾는데요. 멀대같이 큰 한 남자 최용만을 지목하자 최용만은 당당히 객석에서 내려옵니다. 최용만이 쇼잔을 건들자 걸어온 싸움에 쇼잔은 웃음을 보이며 최용만에게 2번의 공격을 하는데요. 쇼자는 2방의 싸움이 끝나버리며 땀 한 방울 안 흘려서 미안하다고 히메카와와 나가타에게 말합니다. 쇼가 끝나며 나가타에게 다시 타츠미 회장이 찾아오는데요. 나가타에게 프로레슬링의 위험을 보여주라며 히메카와와 쇼잔의 목을 따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23. 결승전. 빤스만 입고 프로레슬러의 모습으로 나가타가 경기장으로 입장하는데요. 이후 상처 하나 없는 히메카와도 입장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바퀴권인지 순간적인 공격으로 다운을 히메카와는 만들어내나 나가타는 무의식으로 히메카와의 손목을 잡는데요. 순간에 찰나 호황의 기술로 턱에 니킥을 꼽아버리며 어깨를 박살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가 끝난 줄 알았지만 히메카와는 어찌된 것인지 또 일어나 있으며 나가타의 턱에 하이킥을 날려버리는데요. 나가타가 킥 한 방에 기절하며 히메카와는 빠진 어깨를 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가타에게 호황을 알려주며 히메카와와 삼각관계에 있던 후지마키가 경기장으로 들어오며 히메카와에게 진검 승부를 신청하네요. 24. 살인범.
지명 수배자였던 후지마키는 공소시효를 9일 남겨두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히메카와에게 진검승부를 신청하였는데요. 경찰들이 들이닥치나 쇼잔이 이를 저지하며 히메카와는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페셜 매치가 확정되며 경기가 시작되려 하는데요. 히메카와의 팔을 보며 후지마키도 자신의 팔을 부러뜨리며 이제 너와 나의 핸디캡은 없다고 말합니다. 후지마키는 히메카와 발등을 찍어버리며 누나를 노리는데요. 눈이 순간 보이지 않은 히메카와는 눈을 감아 천지를 정확히 인지해본다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회전만 더하고 발을 대면 착지라 생각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머리통으로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착지에 실패하였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기절하지 않기 위해 혀를 이빨에 껴두었던 히메카와는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나네요. 25. 까마귀. 두 사람의 결착의 순간에는 무도관 밖의 까마귀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다시 접근하며 치고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메카와가 고맙다라 말하며 너의 최고인 공격에 보답을 받았다며 후지마키를 땅에 찍어버리는데요. 결실을 맺었다 말하며 경기장 관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츠오 쇼잔이 경기장에 오르는데요. 히메카와가 부상으로 빠진 지금 두 남자를 부르며 싸움을 하자고 합니다. 야쿠자와 기동대 대장을 불러낸 쇼자는 둘 다 상처 없이 끝내버리며 지명수배자 후지마키는 빤스런을 해버리고 가라테 토너먼트 결승과 아랑전 2부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